couple years ago. They was writing me off. You can't do this, and this ain't about me. It's about us. Show you what you can do when you come together as a team. You got a great team over there, and it's a lot of fun. MBO? Job's not finished. Job finished? I don't think so. NBA 오네요. 네, 1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오네요. 야, 박살이 나네요, 시작부터. 오늘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브루클린 네츠예요. 지금 거의 벤 시몬스 자유투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거의 오늘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날짜 조정이 요즘에 좀 만만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좀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되는 날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와 허수인님의 말 제일 많이 하는 두 명.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할 말. 그런가요? UCG 떨어질까봐 이제. 괜히 왔다 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2인 방송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또 중간에 우리 행예님께서 등장하셔서 벤 시몬스 효과로 잠깐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걸 위해서 필라델피아 얘기는 마지막으로 좀 밀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얘기는 좀 뒤로 하고 사실 가장 이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2인 방송으로 우선적으로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연이고요. 또 우리 호수인님. 네,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우리 둘이 있으니까 오늘은 사실 우리 둘이 워낙 또 친한 형 동생 사이기도 해서 마치 그 NBA 술자리 토크 개념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KD 올타임 랭킹 아니 지난주 방송을 잘 들었는데 거기에서 케빈 듀란트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역사적인 그날이 오기 하루 전에. 그렇죠. 하루 전에 저희가 뭐 사실은 뭐 케빈 듀란트를 폄하했다기보다도 너가 정말 잘해야 된다. 그렇죠. 네가 보여주지 않으면 너는 정말 사실상 이름값이 아깝다. 뭐 이런 식의 제가 극딜을 했는데 저의 뺨따구를 대놓고 때리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제대로 증명하지 않았나. 정말 제가 아마 전 세계 팬들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까지 케빈 듀란트를 찬양하지 않았을까. 정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식적이고 어색하고 원래 제가 이런 역할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어쩐 규격 자체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위클리 뉴스로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방송 이후에 그 다음날 오전에 쏟아졌던 뉴스가 이번 위클리 뉴스의 대부분이에요. 정말 쏟아졌죠. 우리가 사실 조금만 뭐 하루 이틀만 더 늦게 했으면 오늘 컨텐츠가 반 이상 줄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사실 핫한 부상 뉴스는 카와이 레너드가 이제 경기 끝나기 직전에 이제 무릎이 조금 아파하면서 나갔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그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아니고 이제 파열이 의심되는 어쨌든 무릎 부상으로 그래서 결장을 하고 심지어 컨퍼런스 파이널 2차전까지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이 당시에 뉴스를 제일 먼저 전했던 게 그 샴스 차라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 무조건 그 십자인대 파열이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고 이제 무기한 아웃이라고 이제 인포를 받아서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엄청 충격이었죠. 심지어 이 ACL이 ACL 파열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 과연 또 뭐 그 터런루 감독의 어떤 카와이 레너드 기용까지 비판하면서 벌써부터. 근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뉴스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냥 염자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지금 오늘까지 발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클리퍼스 구단에서 확실하게 그거를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이게 뚜렷하게 뭐 언제 아웃이다. 물론 그쪽에서 이제 의학적으로 뭔가 확실히 진단이 안 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이제 심각한 부상일 수도 있겠다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언제 다시 출전을 한다. 이런 건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진단은 얼추 나왔을 텐데 이게 만약에 다른 선수였다면 뭔가 정확하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카와이 레너드이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결국에는 팀까지 뒤통수 때리고 팀까지 되게 멀쩡하게 나왔는데 이 새끼가 괜히 또 이제 한 번 더 해봐라. 나 많이 아픈 새끼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되게 아픈데 구단에서 날 뛰게 했다.
갑자기 또 삐져가지고 약간 여러 가지 예민한 인간이기 때문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네. 볼 때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콘텍스트적으로 접근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고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클리퍼스 구단에서 카와이라는 선수의 어떤 그 비중이 그냥 워낙 크기 때문에 그쵸. 상대 팀에게 바로 하여금 이거를 최대한 늦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그쵸. 의도도 잘하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사실 카와이 있고 없고는 뭐 사실상 팀 자체가 컬러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카와이가 없는 덕분에.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죠. 저희가 지난 5일 동안은 카와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거의 못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카와이가 비중이 완전히 낮아진 순간, 그러니까 클리퍼스에 뭐 당연히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다른 소름 끼치는 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양대 컨퍼런스의 반대편에서 폭발적인 것도 있었고 또 같은 컨퍼런스 내에서도 좀 두 번째 부상은 아니지만 바로 이어져 나왔던 뉴스죠 새벽에. 그렇죠. 그 크리스 폴 선수가 코로나 코비드 바이러스 확진을 받아가서 그렇죠.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화이자 접종을 백신을 맞았는데 무려 2차 접종까지 끝낸 상황인데 코비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화이자가 95%인가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엄청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또 이게 다른 선수도 아니고 제가 저희가 웃는 이유는 무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열 조차 없었다고 해서 뭐 저희가 좀 웃어 넘기기 좀 어쨌든 그렇지만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그 또 하나의 어떤 저중가도 싶었어요. 그렇죠. 사실. 만약에 이 시리즈가 압도적으로 클리퍼스가 좀 우위에 있던 시리즈라면 크리스 폴이 4차전까지 못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까지는 2차전까지는 결장이지만 어쨌든 뭐 불행 중 다행으로 1차전 이겨서 그렇죠. 조금 무증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이걸 있습니다. 보면서 다시 느끼는 게 코로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말 무시무시한 사실 전염병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상황이 또 되게 웃겼던 게 크리스 폴이 또 이제 선수협회 사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권장을 많이 했었고 다른 선수들에게 그쵸. 그거를 뭔가 좀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나름 했었는데 그쵸. 정작 지금 플레이오프 통틀어서 자기 혼자 걸려버리기 때문에 되게 우픈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것 같고 백신 맞아놓고 걸려가지고 그리고 뭐 지난 라운드에서 워낙 지금 커리어 최고의 시리즈를 지금 마무리를 하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소름 끼쳤는데 뭔가 이런 안 좋은 뉴스가 어쨌든 지금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한 양 팀에 하나씩 포진이 되면서 뭔가 좀 안타까움을 다시 좀 자아나게 했던 그런 것 같아요. 비중으로 보면 카와이가 한 100배 정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떤 그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카와이가 없어서 폴 조지가 떡상하진 않더라고요. 역시 새로운 또 테너스맨이라는 전혀 역시나 그랬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콘리랑 하든 뉴스는 이제 복귀를 했죠. 어쨌든 복귀를 했는데 둘 다 몸 상태는 뭐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고 완전 아니었죠. 플레이오프가 아니었다면 절대 나오지 않을 컨디션이었는데 어쨌든 뭐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지만 이 선수들이 복귀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게 복귀하는 게 뉴스였는데 탈락. 이미 이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어쨌든 뭐 대단한 이게 제가 넣은 이유는 그 하든이랑 특히 콘리 같은 선수들은 언급 한번 해주자라는 뜻에서 어차피 이따 다루겠지만 그래서 뭐 투혼을 발휘했지만 팀은 졌다. 콜리는 정말 한동안 언급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콜리는 전혀 그렇습니다. 뭐 두 번째 소식은 뭐 아까 언급 다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플레이오프 양대 컨퍼런스 파이널 4개 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팀은 뭐 순서가 아니라요. 뭐 서부부터 말씀드리면 뭐 피닉스 선수 가장 먼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클리퍼스가 올라왔고 동부에는 이제 미러키 그리고 애증의 애틀란타 폭스가 제가 예측한 대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네요. 뭐 미러키 우선 이 네 팀이 지금 그러니까 4강이죠. 그쵸? 4강에 진출을 할 거라고 이거 다 맞춘 사람이 정말 얼마나 몇 명이나 될까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업셋이 아닌가 싶을 그런 대진표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팀 중에서 지금 아예 우승 경험이 없는 팀들도 있고. 그렇죠. 언제 우승을 했는지 정말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까지 올라가야지만 이게 추적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 전쟁 이전부터 그 수준으로 거의.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아예 팀 이제 구단명이 달랐었죠. 세인트루이스 혹스였던 이제 50년대까지 건너가는 거고 미러키 벅스는 저희가 지난 방송 때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카림 압둘 자바가 있었던 그 70대 초반에 그때 이후로 이제 거의
50년 만이죠. 네, 그렇죠. 50년 만에 우승을 도전하는 거의 이제 예전에 르브론 제임스가 52년 만에 클리블랜드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팀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네. 네. 이게 정말 이 4개 팀을 언급하면서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중에 반지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거 좀 패자부활전해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존의 네. 익숙한 슈퍼스타들은 대부분 탈락을 했고 네. 또 남아있는 또 젊은 세대들과 또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남아있는데 어쨌든 이번 그 플레이오프를 떠나서 결승 무대는 어떤 그런 한 해 무대가 아닌가. 그렇죠. 구단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네. 상당히 중요한 네.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진행해야 되는데 마무리했죠. 네. 다음은 이제 이거 뭐 지난주 뉴스인데요. 그렇죠. 올 NBA 팀이 그렇죠. 발표됐습니다. 네.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뭐 퍼스트 제가 영어가 네, 오늘 지금 굉장히 좋은데 참고로 제가 그 네. 가야님이 지난주 생일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일이 오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그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 네,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다가 네. 영어에 대한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네, 원서를 해외에서 원서를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사실 오늘 뵙기 전에 이제 받을 계획이었었는데 배송이 2주가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난 그림책 위주로 보냈는데 그런 얘기 드리기 슬프지만 2주 전 방송 끝나고 제가 바로 주문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Anything is possible 그거 들으면서 네. 저는 사실 영국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라 네. 어쨌든 The first 네. 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다시피 쿤보, 쿤보도 받았고요. 당연히 스테픈 커리, 그다음에 루카 돈치치, 그다음에 요키치 그리고 커와이 레너드 이렇게 해서 5명이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됐고요. 르브론 제임스가 없네요 여기.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저는 사실 세컨드 팀에 들었는데 조금 의아했어요. 사실 솔직하게. 그래서 세컨드 팀조차. 네, 그렇죠. 네. 저는 좀 서드 팀 혹은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그렇죠. 네, 결정 경기가 좀 있어서. 실력 얘기하신 건 아니죠? 부상 빠진 것 때문에. 실력은 The First죠. First인데 퍼스트인데 좀 그렇죠. 피스트는 주먹 아닌가요? 네, The First. The Water 이거 몰라요? 네. Water. 자, 그래서 세컨드 팀에는 엠비드, 르브론, 그다음에 릴라드, 크리스폴, 그다음에 황당한 줄리어스 어빙이 아닌 줄리어스 랜들 선수가 올타임 14위에 올라 있는 줄리어스 랜들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랜들의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드로장 같은 거죠. 네, 정규 시즌에 한해서 또 팀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기자들 투표 받을 만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따 제가 서드 팀까지 얘기하고 나서 좀 스노우를 좀 얘기 드릴 거지만 그럼 무슨 서드 팀으로 가볼까요? 그렇죠. 자, 서드 팀은 브래들리 빌, 버틀러, 폴 조지, 루디 고베어, 그다음에 카이리 어빙 이렇게 5명이. 근데 아까 그 랜들 말씀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랜들도 물론 이제 받을 만했지만 좀 아쉽게 탈락한 선수를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일단 뭐 듀란트 선수, 케빈 듀란트 선수가 있고요. 뭐 하든, 그다음에 데븐 부커, 그다음에 도노벌 미첼, 테이텀, 그다음에 트레이 영, 자이언 윌리엄스. 요 정도 선수들은 조금 벤시모스 얘기 안 하시나요? 누구요? 누구 얘기하시고 이제 지금 올 디펜시브 플레이어 거기 2위에 빛나는 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잘생긴 베벌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잘생긴 키 큰 베벌리. 키 큰 베벌리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어쨌든 제가 언급한 좀 올 NBA 팀을 못 들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랜들 대신에 혹시 들어갈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랜들이나 르브론 정도 제외하고 세컨드 팀. 듀란트나 하든도 좀 어렵나요? 아무래도 경기 수가. 듀란트랑 하든은 사실 경기 결장을 너무 심각하게 많이 해서 뭐 몇 퍼센트 50% 4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퍼센트를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른 뭔가 열심히 오랫동안 부상 없이 뛴 선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는 차원에서라도 그 둘은 조금 배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저는 또 사실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놀랍기보단 저는 사실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이 여기 없다는 거. 저희가 그렇게 시즌 막판에 뭐 트리플 더블을 더불어서 열심히 하는 선수로 칭송했지만 트리플 더블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너는 올 NBA 팀은 아니다. 사실 제가 스너브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아직 리스트에 언급도 안 하셨네요.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트를 받은 거 보니까 그래도 그 가드 중에서는 나름 많이 받았더라고요. 받았긴 받았어요. 선정이 안 됐던 선수 중에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뭐 들긴 어렵다는 거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죠. 말씀하세요. 데빈 부커랑 도노반 미첼은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두 선수가 가장 많이 언급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 기량도 개인 기량이지만 어쨌든 팀 성적이 워낙 이제 뛰어났던. 그렇죠.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든 팀 차원에서든 좋은 시즌을 보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쉬움이 좀 클 것 같은. 크리스 폴이 들었기 때문에 데빈 부커는 들만했죠. 그렇죠. 그래도 그러면서 좀 아쉬웠다 정도.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 활약을 특히 이번에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만 보더라도 이 선수는 충분히 들만한 선수라는 걸 다 입증을 했는데 뭐 정규 시즌이다 보니까 조금 밀렸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네네. 카이리 어빙이 선정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브루클린 네츠가 한 명도 선정 안 되기엔 좀 애매해서 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고요. 그나마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와요. 그나마 점수표에서 좀 운이 있지 않았나. 제가 볼 때 폴 조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폴 조진 반대했어요. DM 보냈고. 네. 근데 평균 스탯은 사실 폴 조지가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경기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 선수를 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숫자에 가려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쉽다기보다는 뭐 열심히 했지만 좀 사실 정규 시즌 기준으로 폴 조지는 작년에 어떤 그런 소름 끼치는 그 게이트 이후에 나름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해주긴 했어요. 꾸준히 그렇죠. 오랫동안. 네네네. 다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또 저게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정규 시즌 어워드 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아쉬운데 그래도 뭐 받을 사람은 또 받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아쉽고. 저는 좀 하나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올 NBA 팀도 그 올스타 팀처럼 그 센터랑 포워드의 구분을 없앨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별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시즌 도중에 언급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어차피 올 NBA 퍼스트나 세컨드에 요키치랑 엔비디가 들어가는 건 이미 저희가 기정사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드로 들어가는 거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레벨이 확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디 고베어가 선정이 됐는데 도노반 미첼은 없다. 여기에서부터 좀 저희가 좀 물론 이제 도노반 미첼은 이제 가드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렇죠. 다른 이제 뭐 포워드 급에서 이제 뭔가 다른 선수들의 어떤 레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굳이 고베어가 NBA 최고의 15명에 뽑혀야 되는 건가? 정규 시즌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라도 그래서 거기서 좀 아쉬움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호디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불만이 많으시죠. 올해 NBA 팀은 다 맞아. NBA 퍼스트 팀은 저는 딱 제가 이거는 노다웃. 퍼스트 팀은 노다웃이죠 사실. 세컨드 팀이나 서드 팀은 뭐 이건 사실 매년 있는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르브론이 들어서 저는 좀 글쎄요 초반 활약은 나쁘지 않아서 제가 볼 땐 또 약간의 또 인기도 있으니까 워낙 선수가 그리고 저는 사실 결정 경기가 많아서 서드 팀 정도가 맥스가 아닐까 싶었는데 저도 서드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넌 세컨드 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아니 어쨌든 르브론은 뭐 역대 최다 퍼스트 팀 17회인가요? 뭐 1년 빼고는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15명 안에 그래서 어쨌든 전성기 기량은 아니지만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이거 영화 촬영 잘 하고 있나요 지금? 촬영이란다. 그 이제 홍보하고 이제 미친 듯이 하고 있죠. 인스타에 계속 그거 하고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평론가들이 평론도 없어요 거의. 별로 영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그냥 좀 민망하게. 저보다 흥행은 엉망이지 않을까. 이게 오프 시즌에 개봉을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작은 단신이지만 또 라멜로 볼 선수가 신인왕을 받았는데 이건 뭐 그냥 받을 사실 뭐 딱히 이견의 여지가 딱히 크지 않지 않을까. 스탯만 보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실 그 라멜로 볼이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6경기 빨리 돌아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친구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았나. 만약에 조금 휴식을 더 취했으면 조금 애매해졌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엔비디랑 불었던 그때처럼 그렇죠. 시즌은 반 이상을 날리다든지 뭐 거의 뭐 60% 결정한다든지 이랬으면 그러면 좀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그래서 한 6경기면 실제로 거의 2주니까 생각보다 빨리 복귀했더라고요. 뭐 이 선수가 보여줬던 임팩트는 정말 어마무시했죠. 특히 이제 고든 헤이워드랑 같이 건강하게 뛰던 그 시기에 샬럿 호네츠는 확실히 예전하고는 다른 뭔가 좀 정돈된 느낌을 주는데 확실히 라멜로 볼이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루키 포인트 가드가 팀에 안정감을 준다는 건 사실 어렵죠. 정말 힘든 보기 드문 사실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그렇죠. 어쨌든 라멜로 볼 선수의 앞날이 창창하고 심지어 이 선수는 제가 볼 때 슈퍼스타의 그 어떤 깡따구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재밌게 앞으로 좀 향후 몇 년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전혀 없는 소리를 지금 계속 굉장히 자유인스러운 이렇게 되는군요. 중립적인 멘트들을 다시 시작하는데 난 남 얘기도 별로 안 들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사실 이거는 NBA 전체 뉴스지만 이건 좀 오프 시즌 이슈이기도 한데 다룰 만한 뉴스죠. 그렇죠.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 자체가 지금 큰 뭔가 요동치는 느낌이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그래도 우리가 늘 인정하는 명장 중에 또 명장인 그렇죠. 릭 칼라이 감독께서 사임하셨죠. 그렇죠. 네. 계약이 2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죠. 사임 소식이 들려와서 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다른 감독님들이랑 차원이 다른 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승 경력이 어쨌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상대팀이 그 빌런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이애미 때. 그래서 그만큼 그렇죠. 더 인정을 더 많이 받는 그렇죠. 그게 아닌가.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아마 방송 중에 언급을 들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그 우승한 이후의 플레이오프 성적은 사실 그렇게 탐탁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플레이오프를 이제 아예 진출을 못 하거나 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책임론이 좀 부과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아마 가인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즌 내내 사실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큰 뉴스로 다루진 않았었지만 돈치치와의 좀 마찰도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 사실 칼라이 감독 자체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또 굉장히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고 인터뷰에서는 아니면 진짜 실제로 선수들에게나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뭐 예전에 론도 같은 케이스도 있긴 하겠지만 뭐 노비츠키처럼 잘 맞았던 선수지만 어쨌든 그런 큰 선수들과의 마찰이 없지 않았던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감독 플러스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이 도니 넬슨 이분 이제 제가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죠. 아니 도니 넬슨 이분은 제가 NBA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거의 그 이제 GM 수업을 받고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는 거. 근데 그분이 사임을 하고 이제 뭔가 정말 이 팀은 마크 큐반 체제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99년도 이제 2000년도 이때에 들어와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는 그 시작의 시점이 바로 이번 오프시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뉴스들이 시리즈였죠. 특히 이제 돈치치 같은 경우에는 도니 넬슨 단장과 굉장히 돈독하고 리칼 사실 GM이랑 슈퍼스타는 돈독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이제 감독과의 마찰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우리가 방송에서도 몇 번 이렇게 비춰졌잖아요. 그렇죠. 타임아웃 부르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찰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사실 NBA 감독 자리는 사실 늘 약자라기 표현은 그렇지만 약자는 약자죠 사실. 그렇죠.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팀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죠. 하죠. 아무리 해도 뭐 성적 안 좋으면 그렇죠. 슈퍼스타 잘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독부터 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래도 리칼라이 감독은 정말 명장이신데 이렇게 좀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니 넬슨 사임이 앞으로의 그 미치는 영향들 이제 뭐 슈퍼맥스 계약을 앞두고 있는 돈치치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매버릭스가 어떻게 이 부분을 매듭짓고 나아갈지는 오프시즌 재밌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비츠키도 이미 프런트 오피스 쪽에 합류를 했더라고요. 합류했더라고요. 자문 스페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러 이제 합류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감독이나 지금 GM이나 사실 여러 후보들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직 그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예전에 댈러스의 뭐 레전드였던 뭐 마이클 밀리라는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물망에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보는 없는 거로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 그 유타에 보면 제리 슬롱 그 감독님과 그 말도 안 되는 데런 윌리엄스 선수의 그런 어떤 그 마찰에서의 디윌 선을 들어줬던 구단 측을 보면 이 부분도 이렇게 마찰이 있으면 좀 안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치치를 앞으로 응원하는 생각인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돈치치가 디바라는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뭐 그 뭐라 그럴까 아직까지 이제 뭔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안 해서 그렇다 뿐이지 실제로 돈치치랑 호흡을 많이 맞춰야 하는 실제로 업무적으로 이제 어떤 뭐 저널리스트들이라든지 그런 인사이더들이 몇 명이 그러니까 조명하는 그런 인물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돈치치가 카메라 앞에서도 카메라 앞이지만 실제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좀 기가 확실히 세고 좀 다루기 힘든 캐릭터라는 얘기를 좀 몇 명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르브론의 스멜이 르브론이랑 근데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르브론은 좀 그래도 겉으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치치보다는 좀 스무스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어쨌든 관종이었고 르브론은 조금 그렇죠. 좀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인데 이 선수는 조금 다루기가 어렵지 않나. 돈을 좋아하는 것도 같지도 않고 르브론처럼 뭐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좀 단신 뉴스지만 어쨌든 워싱턴의 스캇 브루스 감독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의 벤 건디 감독도 사임을 했습니다. 뭐 브룩스 감독 얘기는 특별히 할 건 없고요. 그렇죠. 웨스트브룩이 있는데 뭐 할 말이 더 없습니다. 워낙 부진했고 또 사실 워싱턴 팬들은 브룩스 감독의 감정이 수고했다지만 뭐 그렇게 크게 아쉬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스캇 브룩스 감독이 처음에 워싱턴 왔던 이유가
케빈 듀란트가 그때 이제 FA였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케빈 듀란트를 데려오는데 뭔가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워싱턴 감독으로 선임을 했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걸 보면서. 그렇죠. 네. 결국 케빈 듀란트 옛 동료 러셀 웨스트브룩이 왔죠. 그리고 본인은 사임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쨌든 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적인 쇄신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짧게 넘어갈 거는 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벤 건디 감독이 좀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워낙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자이언 윌리엄슨의 부모님도 굉장히 뭔가 벤 건디 감독의 꼰대 스타일이라든지 비판을 좀 했고 잉그램도 약간의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벤 건디 감독이 인터뷰는 했습니다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뉴올리언스는 제가 시즌 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감독과 선수들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이 팀의 로스터의 구성 자체가 저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스티븐 아담스가 왔다는 것 자체부터 좀 굉장히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 이 팀은 사실 달려야 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달리기를 저지하는 역할을 오히려 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선수가 그렇게 거액의 어떤 돈을 받고 있는 선수가 합류를 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 선수를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자이언 윌리엄슨을 센터로 활용을 하자니 그를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훌륭한 디펜더들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의 로스터 자체가 조금 애매했고 스탠 벤 건디 같은 경우도 정말 슈퍼 꼰대 중에 꼰대거든요. 예, NBA에 있는 모든 감독들을 통틀어서 가장 꼰대급의 탑계에 있는 이런 분인데 지금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팀을 보면 사실 베테랑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꼰대가 과연 이런 그 젊은 정말 NBA에서 가장 젊은 팀 중에 하나인 뉴올리언스를 이끄는데 어울렸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참 잘 안 어울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또 이게 결과론적이라고. 그렇죠. 만약에 플레이오프라도 올라갔으면 잘 됐으면 극찬했겠죠. 그렇죠. 역시 벤 건디 옛날에 09년도 그렇죠. 올랜도 매직의 어떤 영광을 부활한다. 하지만 끝났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그렇죠. 꼰대. 졌으면 꼰대, 이겼으면 명장. 이겼으면은 뭐 팀보드로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감독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뉴스는 트레이드 뉴스. 캔바 워커 선수가 플레이오프가 진행된 도중에 트레이드 됐습니다. 저는 정말 플레이오프가 진행된 도중에 그렇죠. 이렇게 대형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게 있긴 했었나.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한다 그러는데 주말에 분리수거 날을 기다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캔바 워커한테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딴 동네 간 거야.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선수 맥스급에 가까운 연봉 받는 선수를 플레이오프 도중에 처리한다는 건 얼마나 이게 뭔가 딜이 급했나.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캔바 워커랑 21년 1라운드 16픽 25년 2라운드 픽 픽과 그다음에 이제 OKC의 알 호포드 그다음에 모제스 브라운 23년 2라운드 픽. 그래서 어쨌든 호포드는 이제 보스턴으로 컴백을 하는 거고요. 캔바 워커와 이제 픽들은 이제 그쪽으로 OKC로 이제 가는 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인사이더들은 캔바 워커는 조만간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더라고요. 사실 OKC가 지금 그렇게 죽어라 리빌딩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얘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사실 아로포드조차도 지금 사실 작년 아예 안 쓰다시피 하는 상황이었는데 캔바 워커를 지금 대체하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안 쓰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렇죠. 그래서 캔바 워커를 다른 팀으로 또 트레이드를 해서 또 픽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젊은 선수들을 받아올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캔바 워커는 그렇죠. 또 아시겠지만 LA 레이커스 루머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아웃이라는 어떤 트레이드도 아니고 바이아웃. 이거는 제가 양아치인가요? 양아치가 너무 양아치인가 모르겠는데 사실 아로포드도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계약이 좀 많이 남아있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안 했는데 그렇죠.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잠시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은 게 기적같이 우리 주인장님이
주인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행인님이 이렇게 또 깜짝. 네. 그래서 우리 둘이 지금 레이커스 얘기를 지금 한창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중요한 컴파 시즌에 갑자기 지금 쿠즈만 하지 트레이드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런 얘기랑 또 이제 바이아웃이라는 양아치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들어오셔서 화제를 급변해서 어쨌든 지금 캔바 워커와 알 호포드 트레이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방송하기 힘드네요. 네.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대단한 열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호수님께서 그 알 호포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렇죠. 알 호포드, 그러니까 그 캔바 워커는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설이 루머가 이미 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 브렛 브라운 브렛 브라운은 아니라 행인이 요지가 브렛 브라운이 나오네요. 동네 아저씨. 브렛 스티븐스 감독이 캔바랑 전화 안 맞았구나. 왜냐면 본인이 감독으로 이끌던 선수를 프론트 오피스 쪽으로 사장으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보냈다는 건 뭔가 이제 이 선수는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식이 좀 엿보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사실은 그거 있잖아요. 대표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은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중요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선수를 챙기거나 아니면 그 뭐 스태프도 챙기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캔바를 트레이드 시켰다.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죠. 정결로 그냥 꺼져 바로. 죄송합니다. 그렇죠. 표현이 지나쳤지만 알 호포드는 사실 보스턴에 있을 때 굉장히 호흡을 잘 맞췄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노세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이 감안했을 때 저는 뭐 보스턴의 어떤 시스템과도 굉장히 익숙한 선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현재에서는 또 모제스 브라운 영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 선수가 20득점 20리바운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NBA에서 또 이제 마지막에 또 주목받았었잖아요. 그렇죠. 탁월한 리바운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그럼 로버트 윌리엄스 어떻게 되는 거냐. 얘를 지금 푸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호포드랑 모제스 브라운을 같이 데려오면서 이 프론트 코트는 좀 어떻게 또 정리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트리스탄 탐스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4명이 있는 와중에 어떻게 좀 정리를 될까 또 이런 의구심을 또 갖게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 또 남으면 또 바이아웃이 뭐 가능한 호포드 레이커스 뭐 많지. 트탐도 괜찮아요. 바이아웃이라면 어쨌든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고 다음 뉴스는 USA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 대표님 지금 현재 소집 중인데 로스터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미안 릴라드, 브래들리 빌, 그다음에 부커, 하든, 드레이먼 그린, 그다음에 테이텀, 듀란트, 아데바요 뭐 이런 선수들까지는 현재 참가 의사를 밝혔죠. 금메달이네요. 그렇죠. 스테픈 커리, 버틀러랑 도노반 미첼은 사실 이제 불참한다고 하고요. 르브론도 불참이죠. 르브론은 당연히 이제 불참. 초대 안 받은 것 같은데. 르브론 욕망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바쁘죠. 그 친구는 바쁘고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소식은 벤 시몬스 선수는 호주 대표팀 불참했어요. 네. 잘린 거 아닌가요? 기술 연마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호주 측에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농구할 거면은 너는 안 된다. 입국 금지시켰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던데. 오른손만 써야 온다 해가지고 입국 금지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술 트레이닝을 이번에 이제 빠르게 시작을 한다. 뭐 LA에 가서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때문에. 필리에서 가면 총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인생 진짜 편한 게 초등학생들이 기술 연마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을 이미 한 400억 가까이 받으면서 기술 연마를 한다는 게 이따 다시 얘기하시죠. 1시간 특집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빨리 진행하자면 NBA 그 공인구가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스팔딩에서 새로운 공인구지 윌슨이 채택이 돼서 이번에 이제 6월 드래프트 컴바인 때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브랜드만 윌슨이지 스팔딩이랑 크기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가죽조차 완전히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선수들이 크게 운동할 때 어떤 그런 뭐랄까 징크스를 제외하고는 뭐 별 차이 없게 하겠다는 NBA 사무국 얘기가 있더라고요. 윌슨이 스트라이프 아닌가요? 스트라이프 볼을 쓰나요? 안 쓰나요?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네네. 네. 스트라이프 볼이 뭐예요? 그 피바에서는 이게 색이 다르잖아요. 띠가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솔리드한 게 아니라. 색상은 원래 스폴딩모이랑 흡사한 그런 그리고 심지어 가죽도 똑같다 그래서. 오케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다음 뉴스는 뭐 슈퍼맥스 계약이 가능해진 돈치치 엠비드인데 뭐 크게 언급할 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두 선수는 곧 슈퍼맥스 계약을 한다는. 그렇죠. 남의 돈 버는 얘기 제가 기분 좋게 숫자까지 아주 상세하게 써주셨는데 소름이네요. 웬만한 중소기업의 매출 이상의 돈을 혼자서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 드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은 거 하나 추가로 드리면 내일 시간이죠. 내일 아침 시간으로 드래프트 이제 팀 로터리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일 오전에 굉장히 또 지금 플레이오프엔 들지 못한 팀들 중에서는
굉장히 긴장하는 대표적으로 휴스턴 로켓츠 같은 경우에 특히 골든 스테이트도 있고요. 올랜도 매직도 있고. 그 샘 프레스티 혼자 나온다는 그 드래프트 말씀하시죠? 아, 그렇죠. 혼자 나와서 이제 어떤 픽이 됐을까? 어느 픽을 순서를 배열하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 두 장 만들잖아요. 까보면 다 OKC. 까보면 다 OKC인데 앞장은 휴스턴. 이렇게 돼서 현재 그 오드가 이제 탑 3가 제일 높은 거는 휴스턴, 그다음 디트로이트, 올랜도가 이제 탑 4를 뽑을 확률이 52%, 그다음에 넘버 1 픽 뽑을 확률이 14% 정도고요. 그다음 순서는 뭐 OKC, 클리브랜드, 그다음 순서 6번째는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확률적으로 높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뭐 나머지 결과는 뭐 또 내일 나오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야님의 사회가 참 그 어색하면서도 좋으면서도 여러 감정이 드네요. 미친 가직스러워. 제가 정말 들으면서 오글거려가지고 이분이 마치 자유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뭔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럽지 않은. 아까 그 라멜로 볼이 신인상 받았으면서 축하도 드리면서 미래가 기대된다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캐릭터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패널들의 불참을 좀 줄여주셨으면 다시 한번 그 패널분들의 소중함이 절실히 느껴졌다. 저의 역할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아주 뜨거웠던 한 주였던 단어 선택이 아주 올드하네. 뜨거웠던 그죠. 올드에 또 제가 또 대명사기 때문에 좋습니다. 르브론이 사실 그 부상 관련해서 개막을 왜 이렇게 땡겼냐는 개소리 이런 거는 제가 뺐습니다. 뭐 얘기할 그 언급할 조차 가치가 없기 때문에 팩폭 당했죠. 팩폭을 당했죠. 부상률은 비슷하다. 그 사무국에 팩폭을 당했다는 게 그냥 상징적인 거. 리그가 나와서 대응하는 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 좀 나불거려라. 네가 르브론인 건 알겠지만 우린 사무국이다.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 선수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하여튼 또 가식적인 얘기할까봐 그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타임. 이어서 제가 사회를 좀 받아볼게요. 네네. 오랜만에 시즌 1처럼 사회 받고 자 댓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행님. 네. 바로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댓글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댓글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팀 간의 몇 차전 이런 걸로 이제 따로 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스믹스팡님께서 퍼스트, 세컨드, 서드 팀에 대한 발표 내용을 좀 공유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랑 브루클린 간의 5차전 내용인데 에런 콩드님께서 다음 방송 호수이님의 듀란트 극찬이 기대되네요. NBA 역사에 손꼽힐 원맨 캐리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라고 하셨는데 그게 한 번 더 나올 줄이야. 그렇죠. 정말 더한 경기가 나올 줄이야. 그렇죠. 스나미온 회원님은 듀란트 48분이라니 현재 넘버원 플레이어입니다. 커리어 나이트 경이롭습니다. 가야이님 말 그대로 그 급의 선수가 많네요 라고 하셨네요. 스미스팡님께서는 농구계의 진격의 거인 베르세르크라고 하셨고 필리와 애틀란타의 6차전 관련해서도 이제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MVP 하드님 엄마 폴이 코로나 프로토콜로 무기한 아웃이라니 오마이갓 이거 좀 다른 얘기죠. 네 아무튼 폴이 백신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프로토콜에 들어가가지고 약간 좀 의아함 또 약간 좀 안타까움. 그게 화이자였다는 거. 그렇죠. 그 한국인들이 맡고 싶어하는. 그렇죠. 다음 댓글 스미스팡님 방송 뜬 거 확인과 동시에 카와이는 무릎, 폴은 코로나로 저주가 진짜로 존재하나요? 라고 하셨고 이 지금부터 이제 필라델피아랑 애틀란타전에 대한 얘기인데 냉정하게 행이님이 왜 시몬스 죽여버리고 싶은지 알 것 같네요. 이걸 역전당하네요. 라고 하셨네. 그러게요. 제가 몇 번을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필라델피아 주민이 아닌 게 너무 아쉽네요. 총기라도 하나 샀을 것 같은데 거의 심지어 합법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센 샷건 같은 걸로 그냥 제가 NBA 평론보다 진짜 아웃 오브 시티라는 그 평론을 처음 봤어요. Get the fuck out of here. 제가 보다 이렇게 한 주 동안 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나? Hell no. 진짜 제가 그렇습니다. 네.
이거 각 차전에 대한 경기 내용들은 나중에 또 하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모짜 피렐라님, 오늘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맥밀란 감독은 진짜 명장이네요. 당 리버스를 갖고 놀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닭 리버스 감독님이 갖고 놀만한 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내려갔군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셀틱스 우승 때 그 3명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줘야 된다. 당 리버스를 데리고 우승을 했다. 이거는 그 선수들의 아주 크나큰 역량이었다라는. 당 리버스의 그 리버스는 리버스. 그렇죠. 다시 한번 증명을 했던. 역으로 가는 이름 따라간다는. 3쿼터부터 수비 전술 아예 싹 다 갈아엎고 최대한 패스길 차단하고 엔비드한테 줄 건 주고 4쿼터 가면은 퍼질 거니까 해거 심어서 하면 된다라는 전략이었다. 에런 콩드님은 NBA 역사상 최고의 플레이오프 역전패 장인.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임기응변이 약한 건지 참 신기하네요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임기응변이 없죠. 말 그대로. 네, 이런 감독님 한 분 더 계시지 않나요? 유타 감독님도 약간 좀 이런 거에 약하다는. 킨스나이더 감독이요?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작년에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미러키 감독님인 닉 널스 아니죠. 부데놀저 감독. 부데놀저 감독님이 정말로 그분은 발가락 때문에 살아난 분이라서. 그렇죠. 발가락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 리스트에 무조건 포함시켜서 지금 가루가 되게 날려버려야 되는데 발가락이 살렸습니다. 그 촉수 같은 발가락 말이죠. 그렇죠. 그 360 그 밀리라는 380mm. 380mm. 와 380mm야. 와 아무튼 스미스방님께서 오늘 드디어 폴 조지가 그렇게 얘기한 프로 모드를 보여준 것 같네요. 레지 직스는 갑자기 급 잘하네요. 학도님 배 아플 것 같은데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클리퍼스랑 유타에 대한 그 5차전 얘기가 많이 없고요. 다음 댓글. 폴 조지가 메인인데 뭔 얘기를 하겠습니다. 카와이가 없는데. 그래도 보여줬는데 얘도. 폴 조지가 잘했지만 별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좀 아쉽네요. 네가 지금 잘해봤자 다음 경기 쌀 거자 이런 느낌으로. 그날 기억에 제가 카톡에 폴 조지가 보일 수도 있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하셨어요. 정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조롱과 이렇게 무응답. 그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쨌든 저는 뭐 벤 시몬스보단 잘하는 것 같아요. 폴 조지가 그 급보단 낫다. 그거 자체가 욕 아닌가요? 이제 욕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비교해서 조금 수비가 어쨌든 벤 시몬스 좋아서. 저는 벤 시몬스보다 드러먼드가 낫다라는 생각이 차라리. 아니 드러먼드가 훅슛 잘 써요. 드러먼드 훨씬 낫고 자유투도 잘 쏘고 줍줍 이런 거. 왜냐면 오히려 반대 성향이거든요. 드러먼드는 자기 에고가 너무 강해가지고 지가 하려는 스타일이라. 왜냐면 드러먼드는 덩크 기회 오면 덩크 하거든요. 그럼요. 저 덩크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야가 경주마라서 덩크합니다.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다음 댓글. 판간 손문선 대폭군 최라님. 이분 르브론 팬이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시몬스가 그 필라델피아랑 하든이랑의 그 트레이드 설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미쳤냐라는 당시에 필라델피아의 어이없는 상황을 말씀해주시면서 행이님 2경기 연속 빡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인사 가지고는 조금 제 위로가 되질 않네요. 전술보도님께서 또 10,000원 후원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이제 미러키랑 브루클린의 6차전 내용인데 스미스방님은 하든의 짜증과는 관계없이 쿤보는 쿤보 했네요. 야 쿤보가 저 피지컬로 맘먹고 수비하니 무섭네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게 그 쿤보가 자유투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전에 루틴? 네. 그런 게 너무 길다 보니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네네. 루틴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던데. 이게 막 슛 연습하는 거 한 두 번 되게 그러니까 심판이 공주기 전에 그 에어에서 한번 쏘고 저 지금 귀에 막 그 관중들이 초 세는 게 다시 지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원, 투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10초를 넘기긴 하더라. 진짜 재밌었던.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이게 관중이 있고 없고에 가장 재밌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카운팅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야이님이 선택한 창렬 듀오 게오르그 폴 조지 말씀하시는 거죠? 미들턴 미첼 환약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하네요. 동해서해님 코인을 타야 합니다. 폴 도치코인 그리고 가야코인 역시 가야이님이 최고십니다. 제가 사실은 칭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냐면 이 선수들이 실력이 없다를 떠나서 기복이 심해서 제가 욕한 거거든요. 특히 미들턴은 잘해준 경기 있지만 잘해준 경기는 기록 세웠잖아요. 기복이 심해서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사실 미들턴은
생긴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강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네. 약간 좀 졸린 눈? 정말 사슴같이 생겼죠. 약간 초식동물 느낌. 네, 초식동물처럼 있죠. 그쵸 사슴인데 곧 차에 치일 것 같은 사슴처럼 하는 순간 미들턴의 얼굴을 제 머릿속에 떠올렸는데 영화 묘사가 불가능한 얼굴이긴 하네요. 네. 약간 그 두사- 약간 나무늘보와 사슴을 그쵸. 좀 배합하면 약간 맹한? 그죠. 특히 그 구강 쪽 그거는 진짜 영화 그쵸. 표현이 제가 차마 어떻게 표현할 수 약간 없는 그 연약한 초식동물 같고 콤보는 약간 광견병 걸린 사슴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그 완전 다른데. 홀리데이는 네. 말 나온 김에 죄송합니다. 인종차별 발언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실 3점 그따위로 쏘고. 네. 아무튼 야수장이님 결국 시작되나요? 알호프드 복귀하네요 하시면서 이제 보스턴 트레이드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고 네. 노레터님도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하면서 에인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프레스티 무섭습니다 하면서 이제 OKC의 픽 모음 관련된 내용을 좀 남겨주셨고 판관 손문선 대폭군 최란님께서는 피닉스와 클리퍼스가 성사가 됐는데 누가 서부의 왕이 될지 정말 소름 경기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고 클리퍼스와 유타의 6차전 스나미온 의원님께서 레너드가 없어도 역시 농구는 팀 스포츠고 기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역사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에런 콩드님 농담 삼아 얘기했던 레지 잭슨이 진짜 스텝업한 걸까요? 이번 시즌은 미첼, 릴라드, 커리 셋이서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네요. 스나이더 감독 반성해라. 같은 걸 계속 쳐맞냐?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스나이더 감독이 작년에도 약간 좀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역시나 이번 시즌에도 조금 아쉽네요. 정규 시즌에서 잘하는 감독과 프로 시즌에 잘하는 감독이 분명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데 확실히 말씀하신 슈나이더, 부데놀저, 닥 리버스는 정규 시즌에서 잘하는 감독임이 좀 드러나고 반대로 저는 타이런 루 감독이 상당히 잘하는 감독이구나라는. 타이런 루 감독 지금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장난 아니에요. 저도 터런루 바지 사장이라고 했던 거, 바지 그 감독이라 했던 거에서 굉장히 저는 사죄의 말씀을 좀 올려주셨고. 닥 리버스 그러니까 바지 감독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남의 집 그 감독 보고 뭐라 할 게 아니었다. 저도 사실 그 예전에 응원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엔 저는 더 심한 따까리라는 표현을 좀 써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확실히 클리퍼스 유타 시리즈에서는 진짜 감독의 힘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히 대단한 거는 당일 컨디션 좋은 사람을 귀신같이 찾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죠. 그것도 능력이죠 사실. 있는 슈퍼스타 갈아 넣는 것보다 그럼요. 여러 가지 조합을 시켜서 사기 북돋아주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트리플 스레님 레너드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갈 지대로 얹은 폴간지라고 하셨는데 숟가락만 얹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반찬 한두 가지 정도 좀 더 올렸다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케찹 정도 뿌렸다. 반찬을 계란말이에다가 케찹과 스리라차 정도. 스리라차. 그 정도인가요? 그 스리라차까지 스리라차 그래 갈까는 그래도 한 두 케첩 경기는 너무 그래도 요리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좀 그런 고평가한 것 같고. 스리라차. 그렇죠. 네, 다음 댓글 스미스방님께서 유타가 올라가길 바랬는데 폴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고 트리플 스레님께서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네요. 클리퍼스의 서부 파이널 레이커스는 1라 광탈했는데 호수이님 오열하시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가 언급했지만 사실 이번에 지금 4개 팀을 아까 우리가 언급했잖아요. 지금 올라간 팀. 올라간 4개 팀 중에 우승 반지가 있는 사람이 딱 3명이에요. 이바카, 카와이 레너드, 론도. 이 3명을 제외하고 반지가 아무도 없습니다. 4개 팀. 전체 로스터에. 4개 팀 로스터에.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누가 우승할지. 클리퍼스가 만약에 안 한다면 누가 정말 받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다들 약간 욕심을 낼 법한 파이널이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엄청나게. 죽을 때까지 다시는 오지 않을 다시는 오지 그런 않고. 기회. 절대 오지 않을 미친 기회입니다.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길거리 지나가는데 5억짜리 현금 있는 느낌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에는 심지어 듀란트 떨어졌죠. 그렇죠. 카와이 레너드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이거는 뭐 완전히 무주공산이죠. 스타들 입장에서. 2년 연속 MVP도 있는데 참 아쉽네요. 이 정도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이 정도면 게. 반포 레미안이 2억이 나왔다. 이 정도죠. 부동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임스피디님 돌아오셨군요. 웰컴백 스튜디오 녹음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셨고 미러키와 브루클린의 7차전 관련된 또 댓글들이 쭉 달렸는데
판관 손문선 대폭군 최라님 가야코인 브루클린은 우승하면 안 됩니다.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존버 하셨나 보네요. 제가 그 택도 브로콜리 없다. 택도 없다고 그렇죠. 시즌 개막 방송에 말씀드리지 첫 않았습니까? 번째 방송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수십 년을 거의 봐왔는데 빌런 팀이 뭉치거나 뭔가 느낌 있는 팀들 절대 우승 못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뭐 내년도 우승할 가능성 크지만 첫 해는 못 합니다. 네. 네, 다음 해에 또 가야코인 한번 또 믿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스미스팡님, 올해 프롭 최고의 시리즈를 보여줍니다. 쿤바와 듀란트는 S급과 나머지의 차이를 보여주네요. 라고 하셨네요. 에런 콩드님, 오늘 무슨 블레서가 농구하는 줄 알았네요. 오늘 졌으면 가루가대에게 까였을 주룩. 잘 좀 하자. 컴파부터는 고글이라도 좀 끼고 나오던가. 라고 하셨네요. MVP 하드님, 오늘 아쉽게 넷스가 졌지만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야니스와 듀란트의 오늘 대결은 10년 뒤에 호수이님이 썰 풀어주실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급의 경기였나요? 물론이죠. 그럼요. 지난주 주말 자체가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연속에 있었던 클리퍼스가 올라가는 그 시리즈랑 이제 미러크가 7차전 한 거는 정말 두고두고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은 정말 소름 끼치는 주말이었어요. 최근에 진짜 이 정도로 재밌는 네. 제가 소리 지르면서 농구를 네. 잘 안 보는데 소리 지르면서 농구를 볼 정도의 박진감과 짜릿함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클리퍼스 마지막 경기는 전 사실 버릴까도 생각했었거든요. 카와이가 안 나오니까 어차피 7차전 가겠지. 와 근데 그거를 제가 안 나가고 집에서 봤던 거를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 다행이에요. 좀 나가세요. 나가셔도 경기는 합니다. 오전에는 그게 봐야죠. 나가도 리그 패스는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어디든지 볼 수 있으니까 좀 나가시고. 네. 네. 다음 양태리님, 역사에 남을 7차전 경기 아니었나요? 가장 농구의 신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준 듀란트에게 경외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거대한 신을 드디어 넘어서는 쿤보와 그의 동료들의 모습도 정말 멋졌습니다. 자유님과는 달리 듀란트 친화적 골스팬 커리바로서 완전 다른 길이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사실 듀란트라는 위대한 선수가 커리와 함께 골스에서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그는 골스를 위해 그의 아킬레스를 희생했고 지금 이렇게 여전히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니 그 감정이 더욱 확실해지네요. 부디 듀란트도 돌아오는 타운슨도 남은 선수 생활 동안 건강하게 더 멋진 업적들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유님이 그 듀란트 충찬치 듣기 싫어가지고 안 나오셨거든요 오늘. 아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땐 그 이유인데 딱 안 온다고 하자마자 바로 그거라 생각했는데. 다음 주엔 나오겠네요. 왜냐면 이번 주 내내 안 된다 그랬어요. 아 정말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안 된다고. 아 맞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KD가 살아있는 순간 안 온다고. 이번 주는 딱 두 명이죠. 벤 시몬스와 듀란트. 두 명밖에 없어요. 저는 나왔죠. 네, 그렇죠. 두려움을 맞섰죠 저는. 아니 왜냐면 죽여야 되니까. 저요? 앞장서야지. 제가 죽여봐야 뭐합니까? 앞장서야지. 네. 아무튼 스나미원님 어쨌든 가야이님의 브루클린 우승 택도 없다설은 현실이 됐네요. KD의 위대함은 모두가 알지만 의심하던 사람도 있었었죠. 그걸 KD는 보여줬고 쿤보 역시 본인의 부족함을 인지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한 30%는 의심됐었어요. 일단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킬레스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뭐 많이 넣어봐야 한 20점, 30점에 그러니까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고공분투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정말 위대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아킬레스 부상이라는 게 엄청 큰 부상이잖아요. 엄청이 아니고 4대 스포츠 통틀어서 제일 치명적인 부상으로 알려져 선수 있죠. 생활이 거의 끝나는 부상인데 그렇죠. 끝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죠. 20세기였다면 사실상 끝이죠. 그 정도의 또 무게와 키 큰 선수들을 특히 일반인이었으면 사실 걸어다니는데도 사실 되게 힘든 그런 부상이 있다니. 저희 학도님도 그래서 절잖아요. 저나요? 아니요 그냥 해봤어요. 아 그래요? 잘 걷는데 근데 일반 분들은 아킬레스가 다치기가 어렵긴 하죠 사실. 그렇죠. 운동하시다 다치면 진짜 큰일 나죠 사실. 네, 그런 정도로 심각한 건데 뭐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대단했죠. 뛰는 거는 이제 제대로 안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좀 뛰게 시켜야겠네. 같이 조깅 좀 해야겠네. 다음 댓글. 네, 내일 필라애틀 기대되네요. 주인장님의 서브픽 그냥 다 올킬이네요. 희한하게 동부는 다 맞추시네요. 반전 매력 주인장님이라고 하셨고 스미팡님께서 폴 대신 부커가 코비의 향기를 내뿜었다라고 하셨고 네, 진짜 대단했습니다. 네, 이게 또 끝이에요. 클리퍼스와 클리퍼스 경기는 아무튼 대부분 클리퍼스가 그러니까 누구죠? 선즈와의 경기인데 요 댓글 하나가 끝이에요.
사실 이 경기들도 굉장히 재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데 재밌었고 그게 새벽 저희- 4시 반이었고 저희끼리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전에 경기가 너무 심했어서 그 다음날 그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이 열리는데 정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사실 양 그 팀에 에이스들이 빠졌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물론 북한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다음날 경기 필라델피아와 애틀란타가 그런 경기가 나올 줄은 아무도 상상을 그치, 못했기 때문에 그쵸. 그냥 압도적으로 필라델피아가 그냥 이긴다고 심지어 뭐 사실 배당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헉스 배당률을 아예 뺐잖아요. 네. 그런 어떤 일요일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날 경기가 일요일이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깝죠. 안타깝네요. 데빈 부커가 역대 기록적인 사실 맞아요. 경기를 그쵸, 했는데 그렇죠. 그 감독 간의 이런 그 전략 싸움들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스몰볼을 부시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사실 재밌었는데 네. 정말 조용했죠. 너무 다른 경기에 이상한 양념이 너무 많았네요. 네. 오히려 크리스 폴이 지금 페이스타임으로 미친 듯이 꼰대처럼 그렇죠. 계속 갈구고 이렇게 막 작전 지시하고 얘기하고 이런 뭐 이제 폴 부장이라고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는데 심지어 경기장에 있는 형을 통해서 그 자기가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나 이런 걸 전달하는 거를 팀에게 또 한 그렇죠. 다리 건너서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끝나고 부커랑 에이튼이 락커 돌아가는 길에 페이스타임으로 같이 그렇죠. 보고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경기가 이랬다. 리뷰를 잘했습니다. 하면서 네. 계약 따냈습니다. 뭐 네. 이런 개념으로 네. 어마어마한 그의 또 리더십 또 승부에 대한 어떤 집착과 뭐 어쨌든 대단했던 경기였는데 좀 관심이 덜했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네, 아무튼 그 대망의 또 필리와 애틀란타 7차전에 대한 댓글들이 또 달렸는데 역사에 남을 독이죠. 스미스방님, 행이님, 리버스 시몬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몬스는 왠지 이제 필리에서 못 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판관 손문선 대폭군 최라님, 금주 행타임 중 토바이어스 해리스 엠비드 관련 댓글은 과감히 제대로 똥을 싸네요 라고 하셨고, 양태리님, 오늘 경기에서 결국 두 팀의 승부를 가른 것은 트레이 영과 벤 시몬스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예전에 호수이님이 그래도 시몬스의 유니크한 능력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거는 뭐 저는 벤 시몬스가 슛은 둘째고 프리드로우 이거 발전 없으면 정말 유니크한 롤플레이어밖에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을 라인이 제발 코비나 르브론 같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던지 아니면 쿤보처럼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벤 시몬스가 이제 호주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안 하고 이제 바로 기술 트레이닝을 간다라고 했는데 그 장소를 보고 좀 포기했습니다. LA를 가? 그죠. 어디 미네소타나 뭐 텍사스 이런 뭐 뉴멕시코 이런 데 처박혀가지고 농구만 해도 모자랄 놈이 지금 이 실력으로 알래스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알래스카 거기가 얼마 아니 남극 기지 같은 체르노빌 이런 데 가서 체르노빌 같은 데 가서 정신 차리고 물도 안 마시고 해야 돼요. 어디지가 또 LA 누굴 만나려고 또 누굴 만나가지고 날씨 좋죠. 네. 거기 누구 있잖아 또 캔달. 친한 형 있잖아. 그치. 거기 많죠. 리치 폴도 그쪽 아닌가 그게? 헐리자벨 그만해요. 모여가지고 또 이제 뭐 바이아웃 되나? 아니 농담입니다. 네. 다음 댓글 트리플스레님, 주인장님이 술 사야 되는 멤버가 가야이님, 호수이님, 행이님까지라고 하셨는데, 네. 다 모여 있네 여기. 뭐 오늘 사셔 뭐. 소소하게 편의점에서. 네, 주인장님이 사실은 그 미국의 대륙의 반을 날리셨어요. 저쪽 서부 지역을 그냥 초토화시키셔가지고 많은 토토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우시고 많이. 반대로 오신 분들은 다 그렇죠. 역배는 대박 났다는 거. 역배는 쩔었죠. 그렇죠. 노래터님, 이 정도면 역대급 홈파망이 아닐까 싶은데 천천히 보니 쿤보에게는 다시 오질 않을 기회 같군요. 하지만 대세는 피닉스다라고 맺혀봅니다라고 하셨고, 홈파망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혼돈 파괴 망각이라는 와우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단어래요. 네, 나이가 들었는지 이런 단어를 보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댓글 트리플스레님, 이제는 초이스 주인장 vs 개런티 바클리의 싸움이네요. 이 바클리의 개런티 말을 못 따라하겠네. 개런티 유. 그죠? 요새 그 비트 장난 아니더라고요. 전 그 뒤에 나오는 그 4명의 그 찰스 바클리 그 짤들이 정말 가면 갈수록 병맛이던데. 네. 손대범 기자님, 박지혁 기자님, 그리고 주인장님까지 이건 뭐 농구 파케 전통인가 보네요. 저는 초이스 주인장님에게 걸어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동해서인님, 애틀의 7차전 대박.
그리고 폴 도치코이는 잘하고 있지만 피닉스가 1차전은 잡았네요. 개인적으로 에틀 피닉스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 야수장이님께서 오호 슬슬 갈라서나요? 이미 내년에 어찌 될지 예상하고 미리 정을 때려나 보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엔비드가 그렇죠. 이 승패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머린 터닝 포인트. 네, 또 사실은 입에서 단어가 시발점이 나왔는데 이게 욕하는 줄 알았네. 욕처럼 들릴까봐 내가 이 단어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네, 아무튼 엔비디의 멘트에 약간 그 시몬스를 약간은 조금 탓하는 듯한 멘트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셨고, 네, 지난 기나긴 또 뜨거웠던 한 주에 대한 댓글들을 또 한번 쫙 읊어드렸는데 저희가 또 이제 아무래도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좋습니다. 댓글들을 그렇죠.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 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태는 깔끔하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지저분하게 좀 이어받아서 제가 또 아주 더러운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저분하게 PJ 터커 같은 진행을 좋습니다.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 리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동부 리뷰에서도 네츠와 벅스. 그렇죠. 저희가 방송 이후로 하면 5차전과 2차전, 7차전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차전 경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차전은 듀란트가 엄청나게 폭발한. 그렇죠. 사실은 그 전날 저희들도 방송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전 세계 누구가 보더라도 심지어 축구팬, 야구팬들도 다음날 경기는 듀란트가 다 혼자 해먹을 거라는 걸 누가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벅스 선수들과 뭐 당연히 코칭 스텝 모든 사람, 벅스 팬들까지 당연히 알고 있었던 상황, 모두가 알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혼자서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뚫고 나와서 정말 일격을 가해버린 경기가 아니었나.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그 경기가 또 심지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게 그렇죠.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좀 이렇게 뭔가 그렇죠. 증명을 하는 거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면에서 저도 사실 듀란트 의심이 좀 했었는데 저조차도 이런 뒤통수 맞고 이렇게 듀란트의 한 방 맞은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쾌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반성을 하는 그의 농구 실력을 보고 야 대단한 선수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5차전은 확실히 레벨이 다른 거는 진짜 확실하게 느끼게 해줬던 경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든이 이때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든도 사실은 뭐 크게 활약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워킹 데드였죠. 그렇죠. 걷는 게 사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돌아올 컨디션이 절대 아니었는데 절대 아니죠. 하든의 한 50% 정도의 컨디션이 마이클 제임스 컨디션 200%보다 낮기 때문에 낮죠. 네.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라. 그래서 그 지시를 다 따른 게 지금 나온 게 이유가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저는 굳게 아직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걷다 넘어진 파울, 넘어진 파울, 부딪힌 파울. 그래서 자유투로 한 10개 목발을 짚고 나와도 마이클 제임스보다 잘한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선수는 스페이싱이 서 있으면 돼요. 왜냐면 왠지 노만큼 이 선수 타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펄렁펄렁거리면서 파울하는 그때는 뜯어내니까. 펄렁펄렁하면서 걷어내고 다리 아프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수의 복귀는 저는 성공적이었다. 물론 좀 무리한 복귀였는데 여기서 더 심한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아서 좀 다행이었다. 뭐 이 정도 생각됩니다. 네. 이 경기 때 엄청난 퍼포먼스가 끝나고 그 이제 쿤보가 조금 실망스러운 인터뷰를 좀 해서 분위기가 좀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렇죠. 쿤보 족밥설이 나왔죠. 그렇죠. 네. 물론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쿤보 족밥설. 이제 다른 선수가 심지어 현역 선수 중에서 맞은편에 있는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는 설을 하면서 제가 쿤보 족밥설을 이제 안 들어가길 너무 기도했다. 근데 그것도 좀 좋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그쵸. 상대 최고 선수에 대한 리스펙을 보여줬다라든지 MVP로서의 어떤 그 선수의 퀄리티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족밥이라는 귓방맹이 아주 그냥 들이박으시는 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뭐 쿠즈마가 했다든지 뭐 특색이 다른 있네요. 선수들이 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2번이나 정규 시즌 MVP를 받았고 그렇죠. 지금 27이라는 최전선거의 나이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컨퍼런스 파이널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아직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선수가 뭔가 지고 내려간 느낌. 이미 그냥 뭔가 승부를 내준 느낌의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좀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특히 올드 팬들분 중에서는 아쉬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만큼 쿤보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 동의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발언했던 선수가 떠오르네요. 드로잔이라고 르브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20 발언. 100달러였나 뭐 그 얘기하고. 근데 그 친구는 막 자기가 캠튼에서 태어났다고 막 나 뭐 존나 세 막 이런 애잖아요. 근데 드로잔이랑 쿤보는 또 레벨이 다르거든요. 레벨이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더 아쉬웠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약간 미들턴이 그랬으면 그러려니 해. 넌 드로잔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쿤보가 그랬다는 거에서 저는 참 아쉬움을 많이. 약간 사슴 같지 않았나. 그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도 예전에 93년이었나요? 그 파이널에서 웨스트폴 감독이 마이클 조던의 퍼포먼스를 보고 게임 중간 시리즈 인터뷰에서 저 선수를 어떻게 막아야 되나 뭐 이런 인터뷰의 느낌이었어요. 감독조차 약간 절레절레하는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쵸. 개인적으로 좀 기세가 꺾이지 않으나 했었죠. 5차전 끝날 때까지는. 네. 근데 그 경기 감독 얘기하니까 그게 화제가 됐었죠. 그 끝나고 4시에 감격스러운 포옹. 아 그렇죠. 그 포옹은 제가 사실은 웬만한 이상가족 포옹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했죠? 내 목숨을 살려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어떤 포옹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 경기는 그 2018년 르브론 제임스의 그 J.R. 스미스 역주행 이후로 단 1초도 쉬지 않은 또 하나의 그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5차전도 48분 1초도 안 쉬고 풀 뛰었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계속 그 반복하면서 들어도 정말 믿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킬레스건 파열을 달고 있는 선수가 풀 경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의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근데 그게 듀란트의 플레이 스타일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많은 바디 체킹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짜 완전 높은 어나더 타점에서 좀 쏘는 플레이고 슛이 너무 효율적이니까 그러지 않았나. 근데 그 와중에 또 할 건 다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비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끝낼 줄 알았는데 6차전에서 이렇게 복수가 다시 컴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 5차전 마지막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득점만 폭발한 게 아니고요. 45점 이상 어쨌든 넣었잖아요. 그리고 15 리바운드 이상했고 10 어시스트 이상했던 그쵸. 트리플 더블 경기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역사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쵸. 이 정도 높은 무대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다 뛴 거 뛰었지만 경기 자체를 전체 다 지배하지 않았나. 완전 동의해요. 수비도 잘했죠. 그런 면에서는 그거만 좀 말씀드리고 6차전으로 자 6차전도 마저 받아주십시오. 복수가 복수란다. 복수가 복수했죠. 복수가 복수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가는 건가요? 바로 복수했다. 축하합니다. 한 경기 치고 졌다. 다음날 갔다. 사실 이때는 미들턴이 좀 활약을 좀 보이면서 벅스가 네츠가 사실은 조금 이길 줄 알았는데 약간 듀란트도 준수한 활약이었는데 조에리스가 이 경기 이전에도 이렇게 똥을 쌌지만 이 경기 더 똥을 싸면서 조금 네츠를 기울게 하지 않았나. 네. 조에리스가 이제 KCP로 변신하는. 너무 아쉬워요. 조에리스. 저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그리고 사실은 제프 그린도 이 전 경기 5차전에서는 굉장히 큰 활약을 해줬었는데 그 얘기를 안 이때 했군요. 약간 조금 절었었죠. 그쵸, 맞아요. 역시나 클래스가 아쉽네요. 제프 그린 얘기는 안 했네요. 5차전 때 제프 그린이 5차전 정말 어마무시해요. 잘 밀어줬죠. 이게 뒤에서 뒷받침을 잘 해줬죠. 제프 커리 수준이었죠. 7개 던져 7개 넣었으니까. 그쵸. 3점 슛을. 해리스가 딴 똥을 채워줬죠. 그렇죠. 근데 6차전에서 같이 쌌죠. 그렇죠. 뭐 쌌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회귀했죠. 회귀. 근데 사실 전반전까지는 그 네츠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리했던 경기인데 후반에 사실 미러키의 자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칭찬할 만한 건 역대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터프했던 경기거든요. 후반전에 들고 왔던 제가 볼 땐 전략은 정말 정신력으로 똘똘 무장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격도 그렇지만 수비에서도 특히 듀란트가 사실 체력적인 부분도 좀 많이 지칠 텐데 굉장히 많이 압박을 가해줬고 다른 롤 플레이어들도 듀란트를 막듯이 모든 선수들이 잘 막아줘서 어쨌든 제가 볼 땐 좀 터프하게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6차전이야말로 정말 그 미러키 벅스가 왜 디펜시브 퍼스트 팀이 2명이나 있는지 요거를 좀 보여주면서 팀 디펜스를 좀 되게 잘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명 있는 팀을 KD가 박살낸 거네. 그러니까 그게 대단했죠. 그 특히 이제 6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미들턴이 클러치에 가까운 슛도 성공하면서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츠가 조금 힘 자체가 떨어진 경기 아니었나. 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메인 DC로 가면 7차전은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귀해도 너무 즐거운 경기여서 7차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받아주세요. 네, 7차전은 사실은 한국 우리 모든 팬들은 너무나 좋았던 일요일날 일단 오전에 아주 좋은 좋은 시간에 사실 저는 조금 기쁜 날이긴 했죠. 저희 아버지 생신이셔가지고 전 가족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쁘지만 조금 슬펐던 건 경기를 뭐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기도를 오래 하셔가지고 계속 경기 보고 있는데 저쪽 끝에 있는 제 동생과 제가 눈이 마주치면서 와 씨발 했다.
왜 욕을 했나? 왜 욕을 했냐면 그때가 딱 듀란트가 선발고 집어넣었을 때 그때 동시에 저랑 제 동생은 아버님의 기도 중간에 와 씨발 이걸 외쳤던 정말 저도 소름 끼쳤던 그런 일요일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너무 기뻤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어서. 하지만 이날 어쨌든 전국에 있는 한국 팬분들이 다 보셨던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단했죠. 네, 뭐부터 얘기할까요? 사실 이날 경기 전반부터 4쿼터 같은 에너지 레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받아주실 분이 없으신가요? 아니 조에리스가 사실 말아먹은 거 아닌가요? 조에리스랑 하든이랑 한 개씩만 더 넣어줬었어도. 아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저는 케빈 듀란트 발가락에 망친 경기라고 봅니다. 그 발가락만 아니었으면 끝나는 경기인데. 왜냐면 케빈 듀란트가 뭐 다른 건 뭐 차차하고 먼저 이거 말씀을 드리자면은 듀란트는 그 3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쏜 거거든요. 그렇겠죠. 맞아요. 본인도 얘기를 했었고 분명히 자신이 3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딱 끝내는 거였었는데 정말 그게 한 끗 차이로 이제 발가락이 걸리면서 너무 명확하게 걸렸죠. 네. 왜냐면 거기 스텝백을 하는 것까지 보였었기 때문에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것까지.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힘을 다 쏟아 부은 좀 그런 것 같고. 네,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증명한 것 같아요. 케빈 듀란트가 지금 현존하는 최고 선수라는 거를. 그리고 심지어 이때 연장 그 슛 덕분에 어떤 연장을 가서 케빈 듀란트가 5차전처럼 1초도 쉬지 않고 53분을 소화했는데 결국 막판이 좀 그 하이라이트가 유명했잖아요. 그 장면에서 에어볼이 나오면서 그 얼굴이 이제 약간 정말 들어가라 하는 그 진짜 그 표정이었는데 간절함. 어쨌든 그 슛 자체가 택도 없이 짧았는데 좀 안타까우면서 이 친구는 진짜 위대한 농구선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 미러키가 우승했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듀란트의 모든 현지 언론도 더 주목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는 좀 그 2018년도 1차전 르브론 제임스 경기랑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가 진짜 그러니까 나 홀로 뭔가 경이로운 경지에 올라와 있는 애를 팬의 입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경기를 보면서 내가 진짜 뭔가 은혜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떤 경이로운 수준의 경기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은 경기를 무한적으로 계속 매년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지만 정말 이렇게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경기는 정말 손꼽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경기를 저희가 지난주 주말에 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참 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르브론 제임스나 케빈 듀란트의 어떤 외적인 그런 거는 정말 개병신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당장 어쨌든 지금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어쨌든 지금 게임의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케빈 듀란트의 플레이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눈호강이라는 게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이 정도 레벨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시리즈가 이렇게 올 시리즈가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 2차전 끝났을 때만 생각을 해보세요. 카이리 어빙 하든이었고 카이리 어빙만 있었을 때도 개박살을 내고 있었거든요. 미러키 벅스를. 3차전 어빙이 없었음에도 한 포지션 차이로 끝났잖아요. 경기가. 근데 거기에서 어빙이 없어지고 하든도 사실상 산송장처럼 걸어다니는 상황에서 미러키가 이미 배팅 사이트든지 모든 쪽에서 미러키 그러니까 시리즈 우승을 바로 점쳤던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케빈 듀란트가 자기가 베스트 플레이어라는 거를 5, 6, 7차전을 통해서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오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이네들이 빌런 팀으로서 완전체로서 싸웠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빅3 중에서 정말 한 명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드는 거의 해리스급이고 이제 거의 이 시즌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 선수가 혼자서 여기까지 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심지어 7차전 마지막 포지션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의 어떤 위상을 빛내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근데 저는 또 이제 브루클린 네츠의 선수 한 명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날 경기에 미러키 모습 팀이 좀 스텝업을 한 것도 있고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항상 뭔가 한 끗이 모자란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7차전에서만큼은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그날 만약에 졌으면 만약에 브루클린 네츠가 한 발짝 발자국 몇 센치 이내서 동점이 돼서 연장 갔지만 그게 3점 들어가서 졌다면 그날 드루 홀리데이는 제 생각에는 정말 벤 시몬스급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벤 시몬스 수비적으로서는 거의 완벽하게 했잖아요. 정말 까였을 경기고 부데놀저 감독 포함해서 또 사실 쿤보도 시리즈 내내 지적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운명의 마지막 승리를 못 잡는 바람에
제가 볼 땐 미러키 벅스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해줬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살생했던 팀이 아니었나. 구살생이 맞긴 하죠. 정말 욕할 건 100가지 넣었는데 그렇죠. 조금 왜냐면 브루클린은 잃을 게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빅3 중에 2명이 없는 건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걔네들 접봤자 뭐 저희가 뭐 물론 뭐 빌런 팀이고 뭐 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완전체가 아닌데 뭐 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그러니까 결과적인 성적을 봤을 때. 근데 미러키는 정말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미러키는 뭐 MVP 2년 연속 MVP가 걸려 있는 것도 있었고. 매번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 항상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감독도 있었고 심지어 주루 홀리데이라는 그렇죠. 키를 하나 더 얻어서 콤보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구단의 노력을 가져갔던 어떤 이렇게 구단적인 차원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이 만약에 빅3 중에 한 명밖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팀을 상대로 진다 이거는 사실 공중분해예요. 저는 진짜. 장담을 하는데 그렇죠. 케빈 듀란트의 발이 좀만 더 짧았으면은 마이크 부denholzer는 지금 저희가 뉴스에서 해임서를 전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뭐 미들턴이든 홀로데이든 이미 다 트레이드 물망에 올라 있을 거고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언장담을 해요. 뭐 결과론적으로 이겨서 그렇겠지만 저는 근데 주루 홀리데이가 그래도 기존에 했던 블레스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게 블레스보다? 그럼요. 급이 다르죠. 근데 경기 막판에 그래도 다시 자기 페이스를 좀 찾았거든요. 4쿼터 마지막에는 사실 4쿼터 마지막 때 더 이렇게 쿤보도 지쳐서 더 이상 피지컬리하게 밀어붙이지 못할 때 연장에서 그래도 젖었죠. 미들턴도 마탱이가 간 상태에서 주루 홀리데이가 정식적으로 잡고 막판 4쿼터에 한 두세 개의 되게 중요한 그렇죠. 포지션과 팀 바스켓을 리딩에 대한 부분, 어시스트로 이제 엔드원을 끌어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기 중에 컨디션이 망가져 거의 입수온 정도로 못했는데 다시 4쿼터 때 좀 끌어갔던 게 브루클린과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던 왜냐하면 저쪽은 꼬박꼬박 따박따박 넣어주고 있던 상태였고 터커가 또 파울 트러블이었고 약간 듀란트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포지션이 밀릴 수 있었는데 주롤레데가 4쿼터에서 그래도 좀 잡아준 거 에 비해서는 되게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들턴도 연장 가서는 정신을 좀 차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벅스 사이드에서 얘기해야 저희 좀 밸런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벅스를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브룩 로페즈도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프로텍션 능력을 1차전에서 더매드 플레이 대박 하나 했죠. 그렇죠. 무슨 개떡같이 슛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팀의 공중분해를 얘기하고 확 왔었는데 발가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제일 키포인트는 발가락이죠.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케빈 듀란트 선수가 이길 수 있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겼죠 사실.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었던 경기지만 뭐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팬들이 좀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묘한 감동. 맞아요. 이기고 올라온 것보다 오히려 이런 감동이 오히려 졌기 때문에 좀 더 그게 그렇죠. 인간적인 면에서 좀 다가오는 그렇죠.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뭐 파이널 컴파 가더라도 위 계속 올라갈수록 하든이 제가 볼 때 제대로 복귀는 어려울 것 같고 어빙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위대한 시리즈가 아니었나 생각 들어요. 7차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7차전에서 또 케빈 듀란트 그 슛이 역대 최고의 그 가장 많은 득점이잖아요. 49점이었나요? 그렇죠. 역대 7차전 역대. 네, 7차전에서 역대 최고 득점이었고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많이 남겼고 또 우리 주말을 정말 즐겁게 해주지 않았나. 이프 만약에 3점에서 정말 50점이었죠. 50점. 더샷 정도죠. 정말. 그게 들어갔으면 케빈 듀란트는 이번 시즌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하든의 컨디션이 조금씩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하든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하긴 했는데 하든이 저는 사실 굉장히 저희가 NBA 온에어를 진행하면서 저는 항상 뭔가 하든의 플레이오프 어떤 그런 퍼포먼스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시리즈는 굉장히 안쓰러워요. 왜냐하면은 이 제임스 하든이라는 선수가 부상 전에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번 시즌 내내 사실 봤었거든요. 그렇죠. 제임스 하든은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냈어요. 정규 시즌 기준으로. 그리고 사실 이 정규 시즌 기준으로는 빅3 중에 전 제일 잘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잘 오랫동안 있었고. 또. 왜냐하면은 뭐랄까요, 지금 그 브루클린 네츠에서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 빛을 좀 제대로 발하지 못했던 그런 롤 플레이어들을 제일 잘 살려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조엘 그렇죠. 조에리스라든지 제프 그랜도 있을 거고 다른 선수들을 제일 많이 살려주고 또 본인이 많이 내려놨었죠. 어떤 그 야투 시도나 개수나 그렇죠.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마이애미 빅3의 어떤 크리스 보시처럼 내가 뭔가 수비에서의 어떤 앵커로서 더 그 역할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는 느낌처럼 하든이 그 부분에서 리딩에 빅3 중에 집중을 해서 제일 많이 희생을 했고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이 햄스트링이라는 뭐 저희가 뭐 너무나 많이 봐서 알잖아요. 이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 아예 뭐 오래 장기 동안 결장하는 선수들도 있고 제 컨디션이 아닌 선수들 많이 있는데 하든이 그걸 통해서 좀 멋진 정규 시즌을 좀 마지막에 망친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근데 저는 반대로 약간 그 하든이 보지 못했던 그 뭔가 약간 열정, 포기 못함을 느낀 게 이번 시즌에 어쨌든 휴스턴이라는 자기 프랜차이즈를 버리고 이제 진짜 빌런이 돼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난 챔피언 반지랑 바꾸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햄스트링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4차전까지 2대2가 되면서 어빙이 나가면서 와 나라도 여기 코트 안에 안 있으면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억지로라도 어쨌든 코트 안에서 기여하려는 노력. 원래 옛날에 하든이었으면 저는 그냥 다 쉬고 그냥 컨디셔닝 했을 클럽 가야죠.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트릿 클럽 가서 이번 시리즈는 뭔가 되게 헛슬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느낌이. 사실 그 발가락 그 슛 자꾸 발가락 슛하는 발가락 슛이라고 하긴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클러치 슛이 하든이 사실은 줄까 말까 망설였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너무 지쳐있고 듀란트가 달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주면서 그 반대편 사이드에서 카메라 보니까 표정이 좀 미안한 듯한 게 있더라고요. 나도 지금 몸이 이래가지고 너한테 자꾸 맡기는 이런 느낌. 물론 그걸 넣었죠. 근데 마지막 포지션 그 전 포지션도 하든이 듀란트한테 좀 줄 때 폭탄 주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왜냐면 그걸 자기는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 요 관점에서 저는 그 연장에 마지막 포지션에서 저 에어볼란 포지션을 그렇죠. 좀 복귀를 하면 듀란트가 쭉 올라오다가 하든한테 줍니다. 약간 이제 그렇죠. 마치 듀란트가 그냥 못 던질 것 같다. 이거는 좀 네가 그렇죠. 네가 처리해줘라. 파울을 얻어내라. 넘어져라. 네. 죽어라. 네. 뭐라도 좀 해봐. 죽은 신용이라 해라. 죽어라. 라고 줬는데 바로 다시 네. 하더니 아니야. 네가 죽어라. 돼. 그죠. 그렇게 해서 대신 그래갖고 되는 거죠. 진짜. 그런 부분이 좀 거의 가족 오락가는 수준으로.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 부분은 좀 기억이 남네. 심지어 그때 이제 내시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다 안 불렀다 물론 안 불렀지만 그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현지에서도 조금 그래서 지적을 했죠. 근데 뭐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옛날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전 그런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안 불러서 잘된 케이스를 몇 번 못 봤거든요. 커리의 OKC 3점 이런 예전에 거 빼고 3점이나 뭐 아니면 예전에 뭐 마이클 조던의 더샷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못 봤어요. 잘. 그래서 플러스는 훨씬 좋았지 않았나. 한숨 고를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벅스가 올라갔으니까 참 이긴 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진 팀 주목하는 참 희한한 시리즈 아니었나. 네. 그 정도로 저희는 정말 소름 끼치는 어떤 레전드 선수의 그런 퍼포먼스를 목격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저는 또 물론 그렇지만 미러키의 PJ 터커 선수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PJ 터커 선수가 정도 되니까 듀란트를 이 정도로 제어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인스타에서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슛을 다 들어가긴 하는데 뭐죠? 자꾸 뭐 눈을 자꾸 찌르려고 하니까 눈을 가리거나 디나이나 어쨌든 그 견제 수비를 너무너무나 사실은 컨택을 하긴 했거든요. 다. 맞아요. 물론 그냥 짧고 더 높고 더 빠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니, 외계인이니까 어쩔 수 없죠. 터커의 정말 헛슬이 그리고 또 자신이 해야 되는 코너 3점을 또 따박따박 다른 사람들 컨디션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이 넣어주는 걸 보면서 터커의 활약도 있지는 말아야겠다. 터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루보다 공격적인 힘으로는 나은 경기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쵸. 뭐 중간에 7차전 때는 또 조금 이제 듀란트 하드 파울 때문에 듀란트 어머니와 이제 그쵸. 재밌는 장면도 찍혔고 서로 이제 알러뷰를 남발하는. 하면서 이제 좀 얄마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둘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번 그 미러키와 네츠 시리즈는 이 정도 우리가 시간을 할애할 만큼의 뭐 진짜 대단한 시리즈 아니었나.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벅스가 이겼었지만 부데놀저는 정말 뭔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그런 감정으로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뭐 저희 단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안테토쿤보를 왜 KD에게 전담 마크로 붙이지 않은지 아직도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특히 5차전 이후로. 5차전까지는 뭐 그렇다 칠 수 있더라도 5차전이 지나고 나서 이 팀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새끼가 KD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우친 다음에도 우리 팀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고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 KD에게 가장 대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안테토쿤보를 왜 KD에게 그냥 디펜시브 스위치상에서 붙이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7차전에서는 완전 밀착 그냥 1대1 방어를 하면서 경기 내내 KD한테 붙여졌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를 통해서 사실 그 승기를 얻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 그 짧은 PJ 커터를 아직 보시잖아요. 케빈 듀란트 그냥 던지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던지면 아무 때나 던질 수 있는 사이즈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왜 걔에게 가장 좋은 사이즈와 피지컬함과 어떤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쿤보를 붙여서 더 괴롭히지 않았는지.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저는 붙였으면 정말 벅스는 정말 바로 그 날아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그 약간 미러키가 만약에 쿤보를 붙였다면 그 파울 트러블이 됐던 듀란트에 비해서 원앤원의 능력이 좀 떨어지기에 약간 그러니까 미러키의 공격력에서도 사실은 쿤보는 중요한 위치여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말 바꾸기 하기에는 너무 손해가 자기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1대1로 서로 없애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픽스리는 지금 없잖아요. 그게. 미러키는 어쨌든 미들턴과 홀리데이를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홀리데이를 막는 선수가 누가였어 반대편에.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2옵션, 3옵션을 막는 그러니까 네츠의 어떤 옵션에 대비해서는 브루클린에선 얘가 혼자 킹왕짱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얘한테 뭔가 포점을 완벽하게 맞추는 게 더 맞지 않았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막으라고 했는데 콤보가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고니까. 저 친구가 최고예요. 저 형식으로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이 2, 3옵션을 못 믿었던 건 아닐까요? 하긴 이러면서 그럴 수도 쿤보 있죠. 저 수비하다가 퍼지면 우리 팀 답 없다. 아니, 왜냐면 이랬던 건 아닐까요? 쿤보가 정규 시즌에도 수비에서 파울 트럭 되게 많은 선수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듀란트라는 되게 스킬이 너무 좋은 빡세. 선수랑 만약 원원을 하면 되게 빠른 네. 시간에 파울 트러블이 걸릴 확률이 높겠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피하게 하지 않았나.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츠와 네. 벅스 네 개의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벌써 한 개 메인 디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동부 두 번째 시리즈 필라델피아와 애틀란타 얘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가 그쵸. 4차전, 5차전, 6차전, 7차전인가요? 네. 그렇죠? 4개의 경기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이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해보다가 그 유명한 단어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팀은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쭉 따라왔을 때 뭐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망한 픽들이 많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준수한 픽들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은 펄츠부터 망한 것 같습니다. 오카포가 아니라요? 네. 노엘이 아니라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펄츠 때문에 맞네. 맞네. 저는 펄츠 때문에 시몬스라는 어떤 글쎄요, 굉장히 특이한 괴물이 태어났고 그 괴물에 물려가지고 지금 필리가 이 모양이 된 게 아닌가. 어떻게 지금 버리지도 잘라내지도 이 종양을 잘라내기에는 그 장기에 너무 많이 퍼진 거죠. 얘를 잘라냈다가는 팀이 약간 좀 위태위태할 테니 그걸 잘라내지 못하고 억지로 같이 가고 있는데 네. 어디서부터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를 물어볼게요. 벤 시몬스를 트레이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사실 벤 시몬스가 만약 트레이딩을 당하면 다른 팀 가서 엄청 잘할 것 같아요. 대신에 갖고 있으면은 여전히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그 현지는 뉴스인지 시나리오인지 모르다 원래는 시나리오였는데 이제는 그 유력 미디어에서도 포틀랜드 CJ 맥컬럼 선수와 이제 트레이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뭐 우리가 결과를 다 아니까 벤 시몬스라는 선수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봤을 때 잘한다는 게 있고 좀 베테랑도 잘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갖고 있는 재능은 어린 친구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재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를 준 것 같고 단순히 뭐 슛 잘하고 좀 깡 좋고 바스켓볼 센스 있고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친구는 누구보다도 좋은 피지컬과 누구보다도 프레임이 좋죠. 그쵸? 프레임이. 손과 수비와 아이큐가 좋죠. 또 리딩력 그죠? 비키죠. 이런 거는 사실 어린 친구들은 절대 대부분 없잖아요. 그쵸. 노력을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친구한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전체 지휘봉을 줘서 팀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좀 또 얘기를 해보면은 필리가 사실은 경기는 되게 압도를 하다가 꼭 맞아요. 경기 막판에 뒤집히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진 경기들이 많았죠. 네. 그렇죠. 사실은 필라델피아 팬들이
두어를 보낼 정도로 25점 차였나요? 물병 날라왔죠. 네, 한 두 경기 정도를 날렸잖아요. 네. 네. 그게 몇 차전이었죠? 4차전, 5차전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6점 차 역전 당했고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벌어지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기의 순간은 어느 시리즈나 있고 어느 경기나 있는데 필리는 100% 벤 시몬스 잘못이에요. 이유는 대부분 플레이북을 소화하는 선수가 공격을 전혀 못하고 심지어 대부분 경기에서 4쿼터 야투 시도를 전혀 제로에 했다는 이 선수가 한 명 있다는 거는 이 친구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심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사실 올스타에 팀에서 맥스를 받는 가드가 야투나 자유투 때문에 4쿼터에 제대로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선수 운영진들이 진짜 그쵸. 네. 학을 떼죠. 아니 대가를 박아야죠. 운영단 자체가 샐러리 캡에 30% 이상 차지하는 선수인데 3분의 1이니까요. 맞아요. 나머지는 네. 어떻게 뽑습니까? 엔비드 한 명 있으면 나머지는 뭐 누구 그렇죠. 누구 뭐. 그래서 세스커리가 잠깐 빙의에서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세스커리는 사실은 네. 진짜 필리가 행운 중 행운이에요. 맞아요. 심지어 댈러스가 이 딜을 왜 했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벤 시몬스 한 명이 지워지면 나머지 선수들 레벨을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토비아스 해리스. 토바이어스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연봉은 높지만 지금도 엄청 준수했죠. 높지만 그러나 준수한 활약이었지만 벤 시몬스가 없었으면 저런 경기도 있지만 비록 근데 이 친구가 있는 바람에 나머지 위기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주장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절대로 센터가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클러치에는 센터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센터에 의존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 팀이 뭐 답이 없죠 사실. 네. 클래치에서의 확실히 필리가 능력치에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클러치에서 제대로 뭐 센터한테 의존하는 팀이 몇 팀이나 되겠습니까만은 유타 같은 경우에는 유타래. 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키치가 리딩도 그렇죠. 되고 슈팅도 되고 요키치는 용물이잖아요. 그렇죠. 센터 다 아니야. 되는 친구이기 센터 때문에 아니야. 아니 샤키로니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클러치 능력이 리그 최상이에요. 그렇죠. 위치는. 그러니까 참 시몬스한테 실망하는 게 점점 심해지는 게 저희가 이제 시몬스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3점 못 쓴다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자유투 가지고 뭐라고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슛을 안 하는 것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과연 농구 선수가 슛을 안 하기 시작하는 맥스 가드면은 사실은 이런 선수가 과연 존재를 했었는가 싶어요 사실. 약간 그 트라우마가 같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엘 엠비드가 말한 그 저도 되게 경기를 보면서 의아한 순간이었는데 갈리나리가 제껴졌거든요 완전히. 그렇죠. 그 상황에서 분명 저는 덩크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원하지 않은 오픈 찬스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타이블한테 패스를 마지막 7차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타이블이 받은 게 소름이었죠. 네.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 갈리나리를 벗겨내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애가 트레이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쬐깔한 애를 올라가야지. 그 덩크는 그냥 와이드 오픈 덩크였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와이드 오픈 덩크인데 그나마 네가 여태껏 이 시리즈에서 걔 죽 썼던 거를 그나마 약간 조금 뭐 연고 바를 수 있을 정도의 덩크를 했었으면 뭐 좀 달랐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와이드 오픈 덩크는 덩크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싸대기를 존나 세게 때려가지고 내가 자유투를 쏘게 될까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제가 봤을 때 패스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덩크를 했었으면 큰 의미를 두시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첫 야투였어요. 그게 썼으면 제가 볼 때 첫 야투였습니다. 4쿼터에서 첫 야투였습니다. 뭐 5경기만에 첫 연고 이런 게 야투였죠. 아니라 5경기만에 첫 야투였습니다. 네,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것조차 패스로 네가 해라. 하든의 폭탄 이런 거는 좀 짠했지만 이 새끼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죠. 정신병. 네. 이제 저희가 뭐 댓글에서도 나왔고 저희도 이제 경기를 다 봤으니까 내용은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뭔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행위님, 벤 시몬스에 대해서는 아니면은 뭐 닥리버스에 대해서는 아니면 구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행위님이 필라델피아. 네. 왜 저를 노려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막 생각을 해봐도 꼬일대로 꼬이고 막 우선 감독부터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이 상황에 그러니까 사실 이 팀에서 원투 펀치는 사실은 명확했잖아요. 뭐 엔비드 박아놓고 그다음에 토비아스 해리스 득점원 이렇게 백업 해주는 거는 명확했는데 그 외에 전략적인 활용도라는 거는 사실 전혀 보이질 않았고 그나마 세스 커리가 사실은 그 리그 중에 굉장히 좀 기복이 많은 경기들이 많았는데
풀업에서는 그나마 조금은 그래도 얘는 고깃값은 했거든요. 밥값은 했는데 고깃값을 글쎄요. 토바야스 해리스도 얼마나 과연 뭐 조금 나은 제프 그린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엔비드가 퍼지는 게 사실은 저는 맞다고 보고 뭐 엔비드 원에피 뜨고 다른 팀 가겠다라고 뭐 계속해서 기사가 나온다고 한들 저는 이해합니다. 네. 시몬스가 그리고 만약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딴 개소리 하기 시작하면 정말 얘는 정말 어디에 변사체로 좀 발견이 됐으면 그 전까지 죽지는 말자. 너무 죽이는 그렇죠. 것까지는 좀 말이 심했죠. 그럼 총 게임을 하다가 좀 변사체로 그렇게 안 되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정이 떨어지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남의 팀을 또 주자니 뭔가 게으르 같고 또 다른 팀을 가면 또 뭔가 자기가 절치부심해서 굉장히 또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필리와의 인연은 끝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결단이 날 것 같다. 필리에서의 인연은 끝인 것 같고 다만 다른 팀을 가면은 정말 잘할 것 같긴 해요. 여기 이 팀에서 자기가 버려짐으로 인해서 사실 워크 에색이나 이런 거가 문제가 됐던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다른 데 가서 좀 더 절치부심해서 서로 윈윈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더 프로세스를 쭉 찾아보면서 펄츠부터 이 단추가 굉장히 아니면 제가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기 때문에 그랬었을 수도 있죠. 노엘, 오카포 그 밑에 있는 너무나 좋은 선수들 지금에서야 뭐 나온 거는 사실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들이라서 펄츠는 사실은 셀틱스와 픽까지 바꿔가면서 했던 선수인데 저 문득 갑자기 옛날에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 그때 막 한창 오카포랑 뭐 벤 시몬스랑 노엘 이런 선수를 뽑으면서 필라델피아가 픽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레이커스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애들만 뽑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보니 레이커스가 뽑은 애들은 한 명만 빼고 죄다 올스타도 있고 그렇죠. 필라델피아 애들은 오히려 좀 쩌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레이커스의 우월함을 얘기하는 저는 그렇다기보다 이거는 뭔가 하루에 한 번 얘기하죠. 이렇게 뭔가 나중에 까봐야지 알게 되는구나. 그 당시에 기대치라는 게 있지만 포테는 마지막으로 어쨌든 까봐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저는 그 집단의 대가리들이 정말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저는 맞아. 저는 벤 시몬스는 NBA 선수로서의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 필리에서?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필리든 어디든 사실 상관없겠긴 해요. 저는 벤 시몬스라는 철저히 그 개인 선수 3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벤 시몬스가 어쨌든 레퓨테이션 상으로 봤을 땐 지금 바닥을 찍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NBA 입성을 하고 나서 이 바닥을 찍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미래가 되게 많이 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NBA에서 대성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정말 소름 끼치는 실패나 어떤 그런 악재를 겪고 나서 이거를 딛고 올라가면서 훨씬 더 강하고 뭔가 단단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코비 브라이언트부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벤 시몬스의 커리어의 저만점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그냥 커리어 내내 존망이 되거나 이 둘 중에 제가 말씀드린 존망이라는 거는 벤 시몬스는 아까 가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아무런 발전 없이 그냥 쭉 가는 것만으로 저는 존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걸 전환점으로 해서 새로운 선수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존망이라고 하셔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이 선수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막 센터 뛰고 이런 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는 24살이고요. 저는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100% 트레이드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도 10수년째 나름 현지 언론을 보지만 제가 본 언론의 어떤 그런 비판 강도가 2011년 르브론 제임스가 패배했을 때 노비츠키한테 그때 조롱 수준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르브론이 조롱당한 건 좀 이해는 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굉장히 못해서 떨어진 건데 이 필라델피아 팬들이 그동안 2013년부터 시작했던 그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2018년부터 드디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동부 한번 잡아볼까 하는데 지금 거의 4년 연속 컴파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못 간 이유가 거의 100% 벤 시몬스 책임이죠. 그렇죠. 슈퍼맥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저는 이거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 발전은 뒤에 얘기하지만 필라델피아에서 이 선수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스티븐 A랑 같은 의견이에요. 저는 이 선수는
그때 얘기했죠. 레스토랑도 가면 안 되고 주유소도 가면 안 되고 왜냐면 필리 팬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빡 돌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선수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개인 생각하고요. 그럼 LA로 온 게 뭔가 이제 사전에 이제 뭔가 그런 저는 거기서 사실 굳이 바이아웃이라는 단어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농담이고 어쨌든 저는 뭐 포틀랜드를 가던 어느 팀으로 가던 분명히 떠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의 지금 가능성은 24살이란 거. 그거는 좀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이 24살이고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법은 찾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과연 이 친구가 르브론이나 코비처럼 그런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날 건가는 거기에는 의심이 많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연봉값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괜찮은 선수로 남을 것 같지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벤 시몬스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LSU 때부터 좀 하이라이트를 챙겨봤던 선수여서 잘생기기도 했고. 그렇기도 하고요. 또 좋아하시는 좀 센스 이런 거 저 플레이가 시원시원한 맛도 좀 있고, 그러니까 특히 대학교 때는 너무나 어나더 레벨이어서 그렇죠. 뭐 정말 양민학살 보기에는 정말 너무 좋은 선수였는데 그리고 와서도 되게 센스 있는 플레이들이 그쵸? 되게 많았고 네.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 진짜 이거를 이겨내냐 안 이겨내냐가 정말 중요한 이게 갈림길인 것 같아요. 뭐 그쵸? 모든 인생의 그 갈림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근데 필라델피아가 1년을 더 줄 것 같아요. 기회를. 마지막 1년을 아마 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마지막 1년 이후에 이제 헤어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아마 내년까지는 뭔가 이미 맥스 체결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뭔가 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뭐 저도 동의는 뭐 저랑 생각은 다르지만 전 왜 다르냐면 지금 단장이 사실 데릴 모리 단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부임하자마자 벤 시몬스를 날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던 트레이드 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 많았는데 사실 하기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임 사장이 없다고 해서 주축 선수를 날리기에는 조금 부담됐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기회를 지금 잡았거든요. 내가 데릴 모리 단장이라면 그렇죠. 지금 땡큐 중에 땡큐인 거예요. 요때 그러면 어차피 저 새끼 싫었는데 어차피 애티튜드도 안 좋고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원하는 플레이가 아니고 특히 모리볼 관점 봤을 땐 쓰레기거든요. 제가 그렇죠. 수비는 잘하지만 물론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가 할까 하다가 지금 계속 뒤에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00% 트레이드 될 것 같아요. 단장 얘기라니 트레이드가 맞겠네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주가가 너무 하락했어요. 너무 하락했죠. 너무 맞아요. 싸니. 근데 저는 1년 올려서 갈 것 같긴 한데. 너무 하락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참 그냥 좀 재밌는 오프시즌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왜 웃긴 게 아틀란타 얘기 하나도 안 한 거 아시죠? 필리 요만 개같이 하고 지금 뭔가 아틀란타에 대한 뭔가 칭찬하는 거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애틀란타 얘기를 애틀란타 욕할 건 없고 네. 애틀란타 얘기 잠깐 좀 하자면 네. 마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트레이 형을 굉장히 제가 재밌어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맞아요, 그의 맞아요. 세레모니를 보려고 병맛 같은 그런. 그 병맛 세레모니 너무 좋은데 트레이 형이라는 선수가 지금 사실 누구나 똑같이 첫 번째 플레이오프지 않습니까? 근데 오자마자 관객 뉴욕에서 침 맞고 욕 먹고 막 진짜 거의 막 싸다고 맞고 그런 어떤 모욕감에 거기서 어떤 그런 병맛 세레모니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욕 많이 먹고 더 무섭다는 필리건이라고 하는 그 필리까지 와서 그 사실은 그 26점 차 그 점수도 뒤집었고 마지막 7차전도 분명히 슛도 절었지만 심하게 절었죠. 정말 절었지만 나머지 그 플레이메이킹과 중요한 또 패스들 중요한 많이 순간에 크라치샷으로 결국엔 경기를 뒤집고 그게 참 되게 성향적인 선수인 것 같아요.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첫 플레이오프 무대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슛을 절면은 진짜 그렇죠. 정신병 이렇게 오는데. 심하게 절 수가 있는 싶을 정도로 안 들어갔거든요. 특히 전반전에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 찾아온다는 시도를 거.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게 벤 시몬스랑 비교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 댓글에 앙테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선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라고. 두 선수가 그러나 막판에 덩크도 패스하는 거와 로우샷을 성공시키는 트레이 형은 승자와 패자의 명확한 거기서 나누지 않았나. 네. 거기서 물론 추가적으로 에탈 선수 자체가 선수단 그 분위기도 그랬고요.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했던 전체적인 경기 그리고 맥밀란 감독의 용병술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필라델피아는 사쿼터 때 뭔가 유기체로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선수들 확실히. 간에 이미 신뢰가 없는 것 같고. 사실 케미스트리가 좀 떨어져 보이긴 네. 했어요. 닥리버스 감독은 무슨 관절온 아저씨처럼 뭐 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작년 클리퍼스를 보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참 감독 하나 네. 바뀌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참 다시 한 느끼는 게 닥리버스 감독은 좀 더 디테일에 치중할 수 있는 어시스턴트 코치가 필요하지 않나.
예전에 탐 티보드가 보스턴 셀틱스 우승했을 때 그 역할을 딱 했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코치진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딱 해서 맞아요. 뭔가 그런 스페셜리스트를 통해서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왜냐면 저 생각에 저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벤 시몬 저는 당 리버스 감독도 벤 시몬스한테 좀 쫄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경기 5분 남겨놓고 나서 미리 벤 시몬스를 빼지 못한 것도 그것 때문에 좀 그 벤 시몬스의 스타성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시즌 내내 사실 당 리버스 감독은 벤 시몬스에게 수많은 비난이 몰려왔을 때 계속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 당 리버스마저도 마지막 인터뷰로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I don't know 대신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리버스가 마저도 이렇게 되니까 벤 시몬스는 정말 지금 바닥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벤 시몬스가 현재 너무 이 필라델피아에서 입김이 센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온 데릴 모리나 말씀하신 당 리버스가 제대로 어떻게 요리를 못해요. 네, 그게 문제인데 그게 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소름끼 타임이죠. 주가가 근데 개바닥을 친 거죠. 괜찮습니다. 털기가 너무 좋고 사실은 이게 있을 것 같아. 지금 거의 밸류에이션과 쿠즈마 타이밍. KCP급이야. 아니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똥 한 번만 싸 하고 있는데 똥을 싸고 거기에 철퍼덕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팡팡팡팡 자기 싼 똥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참에 아예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이미 저는 시몬스는 그 돈 받는 순간 저는 끝이라고 보고 훈련을 LA로 간다라는 거에서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옛날에 로즈가 자기 왜 그 팀 없을 때 미러키인가요? 어디 혼자 그 체육관 들어가 클리브랜드에 있었죠. 클리브랜드에 혼자 했었죠. 혼자서 슛 연습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새끼는 정말 에이전트 리치 폴이잖아요. 자, 저희가 그 서부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시간이 많이 없어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 서부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서부가 지난한 경기가 클리퍼스와 유타 시리즈가 있었죠. 서부의 역시 서부의 왕인 어떤 테넌스 맨 선수가 네, 드디어 그의 어떤 잠재력을 저는 근데 그 5차전, 6차전 근데 7차전까지 갈 줄 알았는데 되게 빨리 끝났어요. 네. 생각보다 유타의 뭔가 미첼의 부상이 좀 있었지만 생각보다 유타가 정말 힘을 못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몰볼을 들고 온 터런루 감독에 대한 그 대처들이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고 저는 고베어 선수에 대한 그 테너스 막 타이너누가 아니고 타이너누의 감독의 대처가 아니고 테너스가 갑자기 정말 네. 좋았고 스몰볼에 좋았고 고베어가 약간 실망스러웠다. 네. 고베어가 정말 DPOI를 받는 선수인 거는 맞지만 그를 어떻게 보면 좀 끌어내고 하는 거에 대한 만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맨인가요? 맨인가요? 테니스맨. 사실 완전 독일어인데 그게. 근데 미국 완전 이름이죠. 그죠? 미국 완전- 이름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맨이라는 그 흑인 선수에 대한 그 조각이 정말 그 고베어를 요리하기에 정말 좋은 조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클리퍼스 유타 시리즈는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이 없었던 게 카와이를 떠나서 ESPN이나 TNT나 어느 매체에서 예측 그대로 갔어요. 유타 재즈가 우승 못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농구 특히 스몰볼에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 받았고 그 주전 가드들의 백코트진의 부상들이 그 이슈였는데 저는 그게 그냥 그대로 드러났던 그게 아니었나는데 중간 변수는 이제 카와이도 빠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역할을 폴 조지와 테너스 맨이 잘해줬기 때문에 시리즈가 넘어가지 않았나. 네. 저는 이번 시리즈의 비난은 고베어가 엄청 많이 받았다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쵸.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베어로 인해서 유타 시리즈가 그렇죠. 뭔가 그 상대방의 스몰볼의 대처에 대응하지 못해서 유타의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그냥 그 플레이오프를 위한 라인업이 따로 있어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공격 지표가 박살나죠. 그쵸. 네, 이게 서 있는 순간. 네. 이게 올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3년째 연달아 고베어를 타겟으로 한 전술에 맥을 못 추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제 퀸 스나이더 감독이 한 번쯤은 좀 챌린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뭐 콘니의 부상 뭐 이런 게 아쉬울 수 있는데 사실 유타 와서 콘니가 한 번도 제대로 플레이오프를 소화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제대로 그래서 그 도노반 미첼도 역시나 좀 마지막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그런지 너무 이제 뭔가 그렇죠. 클러치 구간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은 퀸스라이더 감독이 대처를 잘 못한 거는 사실이죠. 그 팩트인데 조금 핑계를 대자면 상성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그런 대진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팀이 많이 만났었으면 그래도 컴파 이상 한번 노려볼만 했는데 정규 시즌도 굉장히 성적이 좋은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클리퍼스는 뭐
전형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좀 뭐 부상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고베어의 공격 고베어 코트 쓰는 순간 공격 지표가 박살나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았나 네, 그런 면에서 저도 뭐 사실은 클리퍼스가 스몰볼을 들고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유타의 윙 디펜더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도 감독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고베어에 대한 그런 대처에 대한 것도 분명히 감독이 알고 있었을 텐데 뭔가 예상대로 지나간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우리 센터가 사실은 DPO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타가 더 큰 높게 가기 위해서는 고베어를 버려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좋은 수비 조각인 건 맞지만 그 이외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기에는 조금 좀 글쎄요,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조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거기서 테렌스만 맞나요? 맨을 그 기용한 거에 대한 그 터널 루 감독. 저는 루 감독 다시 한번 저의 이 미진한 3년 동안 바지라고 외치니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또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게 그 이 전 시리즈와 다르게 패트릭 베벌리 선수가 되게 중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바깥 외곽 자원들을 완전히 좀 묶어놓고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좋은 근데 확실히 터런노 감독이 그 굉장히 전술 중간, 그러니까 사실 플레이오프 때 팀 색깔을 중간중간에 바꾸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작년에 사실 그 프랭크 보겔 감독이 레이커스 우승했을 때 칭찬을 들었던 게 굉장히 다양한 전술로 맞아요. 같은 선수를 가지고도 조합을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수비부터 해서 다양한 대처해서 결국에는 우승까지 했는데 터런노 감독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일단 퀸 스나이더 감독보다는 지략 면에서 디테일이 좋아요, 확실히. 훨씬 좋은 것 디테일이 같아요. 좋아. 중간 저는 사실 그 스나이더 감독에게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뭐 사실 저는 사실 이 경기의 페이는 고베어보다는 스나이더 감독에게 더 많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그렇게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을 들고 오는데 과연 그렇게 7풋이 넘어가는 센터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선수가 뭐 샤키론이 아닌 이상 샤키론이면 그냥 밀어 던져주고 덩크 쑤셔 넣으면 되는데 고베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뭔가 그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그러니까 준비라도 해야 되지 않았나. 네. 계속 뭔가 고베어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뻔하잖아요. 3점슛을 계속 쏠 거는 뻔하고, 이거는 정말 1쿼터부터 내내 했던 거거든요. 고베어 막판에 다 쐈어요, 전부 다. 그렇죠. 선수를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면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뭔가 한 번이라도 시도라도 해야 되는데 뭔가 안 했다라. 아예 안 하고 그냥 계속 고베어 상대는 선수 죽을 때까지 쏘는 살려주세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냥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로이스 오닐이 에이씨 안 해나 씨 하고 가더라고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상대방이 그 전술을 몇 경기 연속으로 쓰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아예 대응을 안 한 거. 오히려 고베어 같은 선수를 빼고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유타 선수 있는 중에 뭐 일리아소바 같은 선수도 있잖아요. 이런 선수를 맞대응으로 센터로 기용을 해서 막방으로 이제 센터를 그러니까 3점슛 쏘게 한다든지 이런 변수를 조금씩이라도 줬으면은 거기에서 뭔가 또 대응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네, 근데 너무 고집을 부린 게 아닌가. 마치 벤 시몬스를 계속 그거 한 것처럼. 그렇죠. 예, 커크 스나이 감독도 외부에서 너무 퀴스에도 좀 대안이라고 내세운 데릭 페이버스도 사실은 뭐 완전 무용지물로 하위 호환인데. 근데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판타지 때 일리아소바 들고 있어서 그런데 그 친구는 가능성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근데 테니스맨이랑 매치업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노인 한 명과 저는 일리아소바 좋아합니다. 필리에 있을 때 굉장히 저는 좋았었기 때문에. 벤 시몬스가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다니까. 벨리엘이랑 같이 옛날에 내가 듣고 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디테일에 강한 감독이 확실히 좋은 감독이구나. 플레이오프 때는 그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느끼게 해준 이번 시리즈가 아니었나. 여러 시리즈 통틀어 봤을 때. 네. 근데 사실 또 주목해봐야 될 건 레지 잭슨이 사실은 조용하게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 시리즈 2개를 거치면서 레지 잭슨이 이 정도면 거의 뭐 저희가 생각했던 난사의 그 30%의 아이콘 그 선수가 아니라 정말 잘해주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레지 잭슨이 사실 플레이 스타일은 그 데뷔할 때부터 똑같았거든요. 단순히 그 슛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닌 게 NBA 선수들이 연습량을 얼마나 늘려야 이렇게 더 들어가냐 따졌을 때는 이 친구가 굉장히 노력하구나. 여전히 물론 수비는 센스도 없고 못하지만 부상을 안 당한 게 또 되게 큰 거 같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역시 그 노력하는 자들이 굉장히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약점이 그 슛 그 퍼센테이지였는데 그거를 올리느라고 정말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레지 잭슨이 그 사담으로 작년에 농구를 그만하려고 했었대요. 네, 그거를 사실은 클리퍼스 폴 조지가
끌고 와서 본인이 그만둬야 될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같이 그만둬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 연장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 클리퍼에 사연만한 선수가 많대. 니콜라스 바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족사가 있었고 레지 잭슨도 뭐 사실은 그만하려고 했던 거를 풀조지가 한 번 더 같이 해보자라는 걸로 끌어와서 지금 팀에 있어서 어쨌든 클리퍼스의 케미스트리는 지금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카와이가 없지만서도 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2주 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팀의 제일 중요한 카드 중 하나는 바툼이 아닌가. 네. 이번 시리즈 계속 센터로 심지어 나왔었고 바툼 블럭. 이 선수가 이 선수 덕분에 볼이 잘 돌아가는 게 정말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뭔가 뚜렷하게 스탯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선수가 코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이 잘 돌아가고 각 선수들이 각자 자신의 포지션에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다 이제 뭐가 잘 배분이 되는 느낌이라서 이러면서 참 잘 데려온 선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커스 모리스의 효율성을 극강화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 그리고 또 테런스맨 우리 언급했지만 이런 선수들이 깜짝 활약해서 우리 진짜 이런 먼 한국에서도 이름을 날렸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정말 G리그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공항에서 그 픽업 콜 받고 왔다고 하는 1% 팩토리. 핸드폰에 1% 있었는데 그 마지막 콜 받고 왔다. 그런 선수들의 스토리를 보면은 정말 잘 돼야죠. 그게 정말 그 6차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기는 NBA 경기는 특히 끝까지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준. 맞아. 정말 이게 기대를 안 하고 보니까 거기서 오는 재미가 있다. 재미가 있죠. 카와이가 없잖아요. 조던 클라스는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조던 클라스 온파이어였거든요. 연속 12득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유타는 기운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분위기 기세가 타니까 모든 팀원들이 그러니까 패트릭 베벌리까지 심지어 쏘는 족족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 정말 그 대학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NCAA 딱 토너먼트 경기를 보는 느낌이라서 대학 수준이랑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부는 클리퍼스하고 피닉스가 올라가게 됐고 그렇죠. 제 1차전이 끝난 상황입니다. 네. 1차전은 40득점 이상 이제 트리플 더블을 한 데이빈 부커 활약.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할 얘기는 되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사실 제가 경기를 못 봐가지고 하이라이트밖에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컨퍼런스 1차전이 있고 내일 또 있죠. 컨퍼런스 2차전이 있죠. 이건 사실 저희는 사실 경기 리뷰보다는 이거는 이제 이미 해서 많은 분들 보셨으니까 시리즈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클로징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그걸 들으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어떨까? 저부터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승까지 좀 얘기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미러키 벅스가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엔 지금 미러키의 단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시리즈를 거치면서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 중 한 명인 선수를 또 맞이하면서 분명히 임기응변 부족하지만 좀 준비를 새롭게 해서 또 쿤보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고 어떤 시리즈 전체적으로 압도적으로 뭐 동부는 당연하고요. 애틀란타는 쉽게 이길 것 같고 이렇게 올라와서 미러키 피닉스가 붙어서 결국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한다면 애틀란타는 4대1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결승까지. 벅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승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이 형님 어떻게 해요? 저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벅스 인포 동부는 저도 뭐 벅스 인포 서부는 카와이가 안 오냐 맞아요. 지금 갑자기 카와이가 올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저 멀리서 슬근슬근 이렇게 대남 방송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만약 온다면 정말 달라지는데 근데 안 온다라고 하면 저는 피닉스가 4-1 in 5 온다 오는 아니라 카와이한테 너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너 괜찮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미치겠습니다. 이거 아마 2차전까지는 무리 없이 피닉스가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폴이 돌아오고 카와이가 돌아오냐 안 오냐가 이제 결정되는 3차전부터가 진검인데 2승 주고 시작하는 건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부는 사실은 벅스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수입을 해버리면은 필리가 너무 좀 에고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에고 잡는다고요? 한 2번만 애틀이 이겼으면 좋겠고요. 수입하면 거의 8대0으로 진 거 아닌가요? 거의 그 수준.
네, 동부는 아무튼 벅스가 올라갈 것 같고 서부는 사실은 저는 경기를 다 본 거는 아닌데 이제 그 경기 이후에 매 쿼터를 좀 이렇게 봤는데 스몰볼을 들고 온 클리퍼스를 굉장히 선수가 잘 잡았더라고요. 네, 윙디펜더나 아니면은 오히려 클리퍼스가 스몰볼을 더 이상 못 쓰게 하는 뭐 커즌스가 나온다든지 주바체가 갑자기 나온다든지 그런 전술들을 이끌어내는 감독을 보면서 정말 카와이가 와서 정말 다 뭔가를 부수지 않는 이상은 선즈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심스럽게 우승까지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선즈가 벅스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우승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동부에서 그게 아니라 아직 수준이 벅스는 감독을 지금 털어내야 돼요. 네. 저 감독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승을 했다가는 굉장히 구단주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어설프게 우승해서 20년 군림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감독을 빨리 털어내려면 그런 생각하는 구단주 저기 한 명도 없는 게 우승은 하늘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사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저는 우승팀은 서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카와이가 건강한다면 카와이가 네, 우승을 할 것 같고 카와이가 건강하지 않다면 선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 폴을 굉장히 격렬하게 응원을 하고 있다. 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한 2, 3주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레이오프 즐겁게 즐기시고 저희가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좀 다급하지만 좀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NBA 온 A couple years ago, they was writing me off. You can't do this, and this ain't about me. It's about us. Show you what you can do when you come together as a team. You got a great team over there, and it's a lot of fun. NBA. Job's not finished. Job finished? I don't think so.